비 오는 어느 날 유사도는 학교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그는 가야 했지만 비 때문에 학교 정문 옆에 앉아서 요즘 자신의 삶에 대해 지루함을 느껴야 했습니다. 그날들에 일어나는 모든 일에 지루함을 느끼며 말이죠. 그는 자신을 행복하게 해줄 마법이 있는 다른 세계로 순간이동할 수 있기를 바랐습니다. 그가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마법이 있기를. 유사도는 자신과 같은 또래의 다른 학생들도 비슷한 소원을 빌거나 자신과 같은 생각을 할까 궁금했습니다. 똑같이 생각할까 궁금해했습니다. 그 순간 그는 뒤에 있는 학생들이 상위 2명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엿들었다. 학교를 지나가던 학생들이 함께 있었다. 학생회장과 그녀의 부회장. 학생들은 회장이 엄청 똑똑하고 수많은 수업을 들었고 모든 일에 능숙하다고 칭찬했습니다. 유사도는 그녀를 보고 놀랍다고 생각했습니다. 학생들은 부회장에 대해서도 훌륭하고 활동적이며 잘생겼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의 말에 따르면 10점 만점에 10점이었습니다. 그를 보며 유사도는 어떻게 저 사람이 모든 일에 완벽할 수 있는지 궁금해했습니다. 회장과 부회장이 유사도 옆을 지나가자 회장이 그를 알아보고 우산이 있냐고 물었습니다. 있냐고? 유사도는 자신을 알아봤다는 사실에 놀랐다. 그는 불안하게 일어서서 우산을 가져오지 않았다고 말을 더듬으며 그녀가 왜 그러는지 물었다. 그녀는 그에게 모든 학생들이 그 시간에 학교를 떠나야 한다고 말했다. 유사도는 더욱 불안해하며 곧 떠나려고 한다고 말했지만 그가 가려는 순간 회장이 그를 멈춰 세웠다. 그녀는 그에게 그렇게 비를 맞고 가면 학생회에 평판에 손상을 입힐 거라고 말했다. 그녀의 조수인 카즈키가 그러자 말했다. 걱정 마세요. 제 우산을 빌려드리죠. 우산. 수미 회장이 카즈키를 가리키며 유사도에게 물었어요. 너 저 사람 알아? 유사도는 응, 같은 반 친구야. 라고 대답했어요. 유사도는 놀라서 속으로 생각했어요. 우리가 말을 섞은 건 처음인데 카즈키가 생각보다 참 착한 사람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유사도는 카즈키에게서 우산을 받아 감사를 표했어요. 둘은 함께 웃으며 같이 집으로 가기로 했어요. 학교에서 제일 유명한 두 사람과 함께 걷게 되다니 유사도는 너무 놀랐어요. 전교생이 자기를 부러워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때 갑자기 어디선가 종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하지만 유사도는 카즈키와 수미가 듣는 것과 같은 소리를 듣지 못했어요. 소리가 어디서 나는지 알 수 없었지만 유사도는 계속 아무 소리도 안 들린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아무것도 듣지 못했습니다. 갑자기 그들 아래에 강렬하게 빛나는 마법진이 나타나 다른 세계로 이동시켰습니다. 세 사람은 왕과 그의 수행원들 앞에서 깨어났습니다. 카즈키는 유사도에게 괜찮냐고 물었고 유사도는 괜찮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디에 있고 이 사람들은 누구지? 카즈키는 솔직히 전혀 모르겠다고 대답했습니다. 나도 몰라. 유사도는 스즈미를 바라보았고 그녀가 엄청나게 신이 난 것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그에게 말했다. 유사도, 내 말이 맞아. 정말 다른 세상 같다. 그러자 왕이 말했다. 드디어 깨어났군. 여기로 갑자기 온 것에 당황했을 거야. 카즈키는 화가 나서 소리쳤다. 요점만 말해. 당신은 누구고 우리에게 무슨 짓을 한 거야? 왕은 대답했다. 내 심정은 이해하지만 들어줘. 그는 자신을 링거 왕국 국왕 로이드 플로카스트라고 소개했다. 스즈미는 여전히 신이 나서 전혀 걱정하지 않았다. 왕은 계속해서 그들이 링거 왕국으로 소환된 이유를 설명했다. 영웅이 되라고. 카즈키는 왕의 말에 놀랐지만 스즈미는 흥분했다. 왕은 2년 전 마왕이 군대를 이끌고 쳐들어와 땅을 빼앗았다고 설명했다. 간신히 몰아냈지만 마왕은 계속 강해지고 있었고 다음에 무슨 짓을 할지 몰랐다. 그래서 영웅 소환이라는 금단의 위식을 사용하여 그래서 그들은 영웅 소환이라는 금지된 위식을 사용해 불러들였어. 마왕과 맞설 수 있는 다른 세계의 뛰어난 인물들. 카즈키가 소리쳤다. 진짜야. 우리 동의도 없이 어떻게 우리를 소환할 수가 있어. 지금 당장 우리를 원래 세계로 돌려보내줘. 왕은 사과했지만 영웅 소환은 일방통행이라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쪽으로 사람을 데려올 순 있지만 돌려보낼 순 없다고 했다. 카즈키는 그럼 어쩌라는 거냐고 물었다. 우리 모두 고향에 가족이 있다고. 왕은 다시 사과하며 정말로 그들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카즈키는 다시 한번 소리쳤다. 우리가 당신의 사과를 받아들일 거라고 생각하지 마. 갑자기 근위병들이 그에게 무기를 겨눴다. 그때 유사도가 나서서 말했다. 우리가 화가 난 건 이해하지만 술은 술이지만 싸운다고 해서 우리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아. 카즈키는 마침내 진정되었다. 왕은 그들 앞에 무릎을 꿇고 그들이 한 일에 대해 다시 사과하며 그들을 돌려보낼 방법을 찾겠다고 확신시켰다. 그동안 그는 그들의 도움을 요청했다. 그러자 스즈미는 왕에게 질문을 해도 되겠냐고 물으며
우리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면서 왜 우리를 영웅이라고 부르는 거냐고 물었다. 왕은 그의 조수인 웰지라는 여자를 불렀고 그녀는 영웅 소환 마법지는 특별히 뛰어난 개인을 선택하도록 설계되었다고 설명했다. 고 말했다. 그녀는 또한 그들이 소환될 때 종소리를 들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영웅이었음을 나타냅니다. 카즈키와 스즈미는 흥미로워했지만 카즈키는 유사도는 그렇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아무것도 듣지 못했어요. 유사도는 불안한 마음으로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내가 여기 우연히 온 건가? 혹시 웰지가 그들에게 마법 능력을 측정하기 위해 마법 수정에 손을 대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들의 마법 능력을 카즈키는 유사도를 놀리며 그가 긴장했는지 물었습니다. 유사도는 대답했다. 웰지는 내가 마법을 못 쓰는데도 쓸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했어. 영웅. 카즈키는 웃으며 말했다. 웃기는군. 애초에 이 세상에 오고 싶지도 않았으면서 이제 와서 마법이 걱정이야. 마법이라고. 유사도는 어깨를 으쓱하며 화낼 필요 없다고 말했다. 그는 어쩌면 마법이 자신이 집중할 무언가를 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그때 그들은 스즈미가 흥분해서 수정으로 다가가는 것을 보았다. 그들은 그녀의 긍정적인 태도를 따라하기로 했다. 웰지가 수정을 작동시키며 스즈미에게 손을 올려놓으라고 했다. 스즈미가 그렇게 하자 수정에서 이상한 황금빛 빛이 발산되었다. 웰지가 그녀에게 그 색깔은 강력한 번개 마법과의 친화력을 상징하며 엄청난 양의 마력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음은 카즈키 차례였습니다. 그는 수정에 손을 얹자 흰빛이 빛났습니다. 웰지는 그의 마법이 빛 마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카즈키는 빛 마법이 무엇에 쓰이는지 물었고 스즈미는 신나게 설명했습니다. 레이저빔을 발사하거나 빛으로 검을 만들 수도 있다고요. 스즈미는 카즈키에게 빛 마법은 특히 악마에게 매우 강력하다고 말했습니다. 악마들에게 말이죠. 마지막으로 유사도 차례였고 그는 약간 긴장했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정말 마법의 힘이 있는지 궁금했고 만약 있다면 가지고 싶다고 생각했어요. 스즈미와 카즈키를 도와줘. 그가 수정에 손을 얹자 에메랄드를 닮은 녹색 빛이 나타났다. 에메랄드 빛이었다. 하지만 그들이 웰지에게 그 색깔이 무슨 뜻인지 묻자 그녀는 눈에 띄게 놀란 듯했다. 그녀는 유사도의 손을 잡고 자신에게 그에게 말해야 할 것이 있다고 중얼거렸다. 그에게 무언가를 말해야 한다고. 그 후 그녀는 로이드 왕에게 갔다. 왕은 그녀에게 카즈미와 스즈미에 대해 물었고 그녀는 그들이 마법을 잘하고 있다고 알렸다. 그들의 마법 실력이 뛰어나다고 말했다. 그러고는 유사도에게 무슨 문제가 있냐고 묻습니다. 그가 흑마법과 호환된다고 말하며 웃기 시작합니다. 웰지가 더욱 불안해하며 수정이 초록색으로 변했다고 말합니다. 왕과 경비병들은 충격을 받고 그녀에게 확실하냐고 묻습니다. 웰지는 네, 하고 대답합니다. 그것은 유사도가 매우 희귀한 마법과 호환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왕은 그녀에게 더 이상 말하지 말라고 합니다. 우리는 유사도를 처리해서 그를 안전한 곳으로 보내야 해. 어디가 가장 안전할지 고민하면서 그에게 어울리는 자리였을 거야. 유사도는 혼란스러워하며 무슨 일이냐고 묻습니다. 깜짝 놀랐잖아요. 제 마법에 문제라도 있나요? 저랑 같은 마법을 가진 사람이 또 있나요? 갑자기 한 여자가 홀에 들어오고 왕조차도 그녀를 두려워하는 듯합니다. 그녀의 이름이 로즈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녀는 왕에게 소환에 대해 묻습니다. 그녀는 유사도에게 다가가 물어봅니다. 영웅이세요? 아니면 뭐세요? 왕이 재빨리 가로채 말합니다. 아니, 그는 영웅이 아닙니다. 그냥 우연히 여기 온 바보일 뿐입니다. 그러자 웰지가 로즈에게 영웅들은 마법 구체방에 있다고 말하고 그녀가 데려갈 거라고 합니다. 그들을 향해 로즈는 웰지의 말을 듣고 따릅니다. 왕은 유사도를 향해 돌아서서 말합니다. 자, 유사도, 내가 이 일을 처리하는 동안 쉴 방을 마련해주겠네. 잠시 쉬도록 방을 마련해주겠다. 유사도는 동의하지만 묻습니다. 제가 어떤 종류의 마법을 가지고 있는지 아직 모르겠습니다. 녹색은 무슨 뜻이죠? 로즈는 그 말을 엿듣고 왕에게 말합니다. 저 남자를 좀 빌리겠습니다. 왕은 유사도를 로즈에게서 떼어놓으려 하고 웰지에게 유사도를 성에서 멀리 보내는 마법을 걸라고 지시합니다. 유사도를 성에서 멀리 보내는 주문을 걸라고 합니다. 하지만 로즈는 재빨리 그를 따라잡고 왕에게 걱정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이 남자를 진정한 치유 마법사로 만들어줄 거야. 나중에 웰지가 유사도의 친구들에게 일어난 일을 알려주며 로즈가 그를 성 뒤 구조대에 데려갔다고 설명해. 그러면서 수정이 유사도에게 매우 희귀한 치유 마법이 있다는 것을 나타냈고 로즈가 그를 직접 훈련시키고 싶어 한다고 덧붙여. 스즈미는 신이 나서 그게 뭐가 문제인데요? 전 아무 문제 없어 보이는데요. 웰지는 로즈의 훈련 방식이 조금 다르다고 설명해. 한편 로즈는 유사도에게 그가 치유 마법사이며 자신이 그를 훈련시킬 것이라고 말해. 이 집이 이제부터 내 집이 될 거야. 그녀는 부하들을 불러 유사도를 환영하라고 지시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별로 친절해 보이지 않고 유사도를 이상한 방식으로 맞이합니다. 로즈는 그들을 때리며 신입을 겁주지 말라고 합니다. 그녀는 유사도를 자신의 팀에 소개하며 그들이 치유 마법사가 아니라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구조대에는 치유 마법사들이 있다고 덧붙입니다. 그래서 네가 치유 마법을 배우도록 내가 직접 훈련시킬 거야. 라고 말합니다. 유사도는 긴장한 채 다른 사람이 훈련시켜 줄 수 없을까요? 하고 묻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내일부터 훈련이 시작된다고 말합니다. 그녀가 떠난 후 부하들은 유사도에게 내일 죽을 거라고 경고합니다. 그녀가 직접 훈련시킬 거야. 그날 밤 유사도는 훈련이 걱정되지만 모든 것이 잘 될 거라고 스스로에게 확신합니다. 다 잘 될 거야. 그는 다음 날의 도전을 위해 잠이 듭니다. 동시에 로즈는 아직 깨어서 혼잣말로 생각하고 있다. 이제 치유가 되었으니 다른 세계에서 온 영혼 마법사가 도착했어. 그가 뭘 할 수 있는지 보자. 유사도가 깨어나자 꿈이었던 줄 알았지만 자신이 정말 다른 세계로 이동했음을 곧 깨닫습니다. 다른 세계로 와버렸어. 나중에 로즈의 부하 중 한 명이 그에게 손님이 왔다고 알립니다. 누가 왔는지 보러 나가자 그는 카즈미와 스즈미를 만납니다. 그들은 유사도가 납치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걱정했다고 말합니다. 유사도는 괜찮다고 안심시켜줍니다. 하지만 로즈를 생각하니 조금 무섭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이 유용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훈련을 받고 싶다고 말합니다. 도움이 되고 싶다고. 스즈미도 신이 나서 오늘부터 훈련을 시작한다고 말합니다. 역시 그 후 카즈미는 유사도에게 감사를 표하고 스즈미에게 이 세계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합니다. 이 세상에서 유사도는 그들이 곁에 있어 기뻐하며 혼잣말로 생각한다. 카즈미는 분명 갑자기 영웅이라고 불리면서 많은 일을 겪고 있어. 반면 스즈미는 이 새로운 세상에서 사는 것을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유사도는 언젠가 그들을 지킬 만큼 강해지고 싶어합니다. 갑자기 로즈가 나타나 유사도에게 노트를 건네주며 훈련 내용과 그에 대한 자신의 감정을 적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침 식사 후에 훈련을 시작한다고 알려줍니다. 아침 식사 후 유사도는 로즈와 함께 훈련을 하러 나가지만 예상보다 훈련이 쉽다는 것을 알고 놀랍니다. 로즈가 집중하라고 말하자 가슴께에서 따뜻한 느낌을 받습니다. 로즈는 그 따뜻함이 만화이며 그것을 몸 밖으로 방출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그녀는 그에게 책을 건넵니다. 하지만 유사도는 이 세계의 언어를 읽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하지만 책을 펼치자 놀랍게도 읽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완벽하게. 로즈는 이 세계로 소환된 영웅들에게는 자동으로 번역 주문이 부여된다고 설명합니다. 그녀는 책의 한 부분을 가리키며 링구르 왕국에 대한 내용이라고 말합니다. 강 건너편에는 마왕의 왕국이 있습니다. 그런 다음 이 세계의 생물들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을 배우려면 책을 읽으라고 말합니다. 다음 날 유사도는 어떻게 마법에 도움이 되는지 몰라 하루 종일 뛰어다닙니다. 그의 마법에 사흘째 되는 날 그는 다리가 아플 때까지 뛰다가 쓰러집니다. 로즈가 그에게 다가와 누가 그만두라고 했냐고 묻습니다. 그리고 그의 다리를 친 후 마법으로 치료합니다. 유사도는 자신의 근육이 치유된 것에 충격을 받고 로즈는 그에게 다시 뛰라고 말합니다. 뛰라고. 나흘째 되는 날 유사도는 팀과 함께 계속 달립니다. 그들은 그의 느린 속도를 비웃고 로즈조차 그를 놀리는데 이는 유사도를 좌절시킵니다. 하지만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닷새째 유사도는 멈추지 않고 계속 달리다가 쓰러지고 로즈는 다시 그를 놀립니다. 갑자기 유사도의 손에서 치유 마법이 발산되기 시작합니다. 다음 날 로즈는 계속 그를 때리고 불쌍한 유사도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릅니다. 그녀를 그 다음 날에도 로즈는 계속 유사도를 때리기에 그는 치유 마법을 자신에게 사용하지만 아무것도 느끼지 못한다는 것을 알아챕니다. 그는 이것이 치유 마법의 중요성임을 깨닫고 더 자신감을 느껴 달리기를 재개합니다. 다음 날 유사도는 계속 달리며 자신을 치료하기 위해 치유 마법을 사용합니다. 탈진했지만 그는 여전히 달리기에 대해 불안해합니다. 달리기가 자신의 마법 능력을 어떻게 향상시키는지 궁금해합니다. 바로 그 후 로즈는 그에게 랩을 30바퀴 더 빨리 뛰라고 요구합니다. 더 빠른 속도로 말이죠. 유사도는 좌절하지만 여전히 아무 말도 할 수 없습니다. 훈련 11일째 로즈는 추가 운동을 더하고 유사도는 갑자기 온몸에서 치유 마법이 방출되는 것을 발견합니다. 이 순간 로즈는 그에게 매일 달리는 이유가 전투에서 적의 공격을 받을 때 최고 속도로 달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합니다. 이는 또한 전투에서 부상당한 동료들을 구하는 데 도움이 되기 위함입니다. 유사도가 이 훈련의 중요성을 깨닫자 더 열심히 훈련하기 시작했습니다. 전보다 더 12번째 날 유사도는 정오까지 달리고 난 후 푸시업을 시작했고 이번에는 몸이 가벼워진 것을 느꼈습니다. 로즈가 이것을 알아채자
유사도가 힘든 훈련에 적응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깨닫고 훈련 강도를 높이기 위해 달리는 동안 그의 몸에 무게를 추가했습니다. 더 어렵게. 다음 날 유사도는 자신의 도시락이 없어진 것을 보고 놀랐고 친구들에게 어디 있는지 물었습니다. 그중 한 명이 장난스럽게 말했습니다. 내가 먹었어. 유사도는 정말 화가 나서 그를 때리려 하지만 통은 구조대 내에서 싸움은 엄격히 금지되어 있다고 알립니다. 하지만 유사도는 그를 때리려고 계속 쫓아갑니다. 그때 유사도는 로즈가 자신이 추가 무게에 익숙해지도록 하려고 이렇게 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잠시 후 카즈키와 스즈미가 유사도를 방문하지만 이번에는 이상한 기사를 데리고 왔습니다. 추가 무게. 잠시 후 카즈키와 스즈미가 유사도를 찾아오지만 이번에는 이상한 기사를 데리고 왔습니다. 이상한 기사를. 그들은 유사도가 훈련하는 것을 보고 훈련이 얼마나 혹독한지 충격을 받습니다. 훈련이 얼마나 힘든지. 이때 유사도는 등에 거대한 돌덩이를 지고 푸시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는 로즈 자신이 앉아 있습니다. 바보 유사도는 로즈의 무게를 못 느끼는 척하며 정말 가볍네요. 그렇죠. 로즈는 돌덩이에서 내려와 다른 돌덩이를 올려놓아 유사도의 허리가 부러질 것처럼 만듭니다. 하지만 유사도는 아무나가 아니기에 치유 마법을 사용하여 간신히 무게를 들어 올립니다. 카즈키와 스즈미는 일어나는 일에 완전히 멍해졌지만 스즈미는 어리석게도 유사도의 새로 생긴 근육에 감탄합니다. 하지만 기사는 로즈의 행동에 몹시 화가 나서 당신은 훌륭한 청년의 미래를 망치고 있어요. 로즈가 대답합니다. 저만의 훈련 방식이 있어요. 유사도는 제가 키워서 제 오른팔로 만들 거예요. 유사도는 들은 말에 충격을 받습니다. 로즈는 계속 말합니다. 유사도는 진정한 발견이에요. 그리고 그의 지는 것을 증오하고 포기하지 않는 모습을 좋아해요. 유사도는 더욱 놀랍니다. 로즈가 그를 칭찬한 것은 처음이기 때문입니다. 칭찬을 해주다니요. 그러고는 로즈가 말합니다. 좋아요. 잠시 쉬고 손님들과 어울려요. 손님들과 함께. 그 후 기사 라이너스는 카즈키와 스즈미에게 유사도를 잘 돌봐달라고 말합니다. 제가 돌아올 때까지 로즈와 이야기 좀 해야 해서. 후에 그들은 함께 앉아 카즈키는 유사도에게 기사 라이너스가 왕국의 군대를 이끌고 왕국에서 가장 강한 기사로 여겨진다고 설명합니다. 그는 또한 그들에게 검술을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유사도는 그들과 함께 있는 소녀에 대해 묻고 그녀는 자신을 닌자 왕국의 공주라고 소개합니다. 유사도는 자신의 행동에 대해 빨리 사과하지만 공주는 말합니다. 괜찮아요. 너무 격식 차리게 말하는 건 싫어. 공주는 그들에게 맛있는 케이크를 건네주고 모두들 신이 나서 함께 먹기 시작한다. 함께 먹는다. 카즈키는 유사도에게 매일 이런 훈련을 하는지 묻는다. 유사도는 뭐야, 오늘 훈련은 평소보다 훨씬 가벼웠어. 라고 대답한다. 카즈키는 우리도 힘든 훈련을 하지만 기사 라이너스와 마법사는 우리 안전을 고려해 훈련을 진행해. 라고 말한다. 카즈키는 유사도에게 거기서 잘 지내는지 묻는다. 유사도는 솔직히 처음에는 이곳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항상 도망치고 싶었지만 이제 팀과 훈련에도 좀 적응했어요. 여기 생활이 생각보다 힘들지 않네요. 그는 덧붙여 말했다. 전쟁에 나가실 때 도움이 되고 싶어요. 이 시점에서 퉁이 나타나서 유사도에게 점심을 하나 더 제안한다. 그가 놓친 점심 대신에 아까 먹었어요. 하지만 유사도는 여전히 그에게 화가 나 있었고 서로 장난스럽게 싸우기 시작했다. 서로. 카즈키와 다른 사람들은 그를 도우려고 생각하지만 유사도는 그들이 정말 몰입해서 즐기고 있어서 그를 두고 떠나기로 결정하고 돌아갑니다. 성에서의 훈련으로. 그 후 유사도는 시설에서 목욕을 하며 자신의 힘으로 친구들을 전투에서 정말 도울 수 있을지 고민합니다. 자신의 능력으로 친구들을 전투에서 도울 수 있을지 고민합니다. 다음 날 로즈는 유사도에게 가방을 던져주며 준비하라고 합니다. 출발한다고 말이죠. 출발한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그를 도시 밖으로 데려가고 유사도는 어디로 데려가는 거야? 여자야? 라고 묻습니다. 어디로 데려가는 거야? 여자야? 라고 묻습니다. 로즈는 조용히 따라오라고 시끄럽게 하지 말라고 합니다. 결국 그들은 숲에 도착하고 로즈는 이 숲이 가득 차 있다고 설명한다. 괴물들이 있는데 그 안에 있는 큰 곰을 죽여야 해. 곰이 엄청나게 강하고 이기기 힘들다는 것을 알고 있는 유사도는 충격을 받습니다. 하지만 로즈는 아랑곳하지 않고 이제 그걸 쉽게 물리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고는 그를 들어 올려 숲속으로 던져버립니다. 유사도는 공중을 날아다니며 죽을 것 같은 기분을 느낍니다. 로즈 때문에 죽으면 모두가 자신을 비웃을 거라는 생각이 납니다. 하지만 유사도는 여기서 죽기를 거부하고 자가치유 마법을 사용하여 무사히 착지합니다. 그는 떨어지면서 입은 부상 중 일부를 치료한다. 유사도는 숲에서 돌아올 수 없다고 생각한다. 로즈의 임무를 완수했지만
그는 곰들을 무서워한다. 하지만 유사도는 자신을 격려하려고 곰들을 약하고 멍청하다고 부른다. 그는 쉽게 이길 수 있는 동물들. 하지만 생각을 마치기도 전에 곰 한 마리가 자신에게 돌진하는 것을 발견한다. 유사도는 겁에 질려 치타보다 빠르게 달리기 시작한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빨라졌는지 기억하고 곰이 자신을 따라잡을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한다. 잡을 수 없을 거라고. 하지만 또다시 생각을 마치기도 전에 곰이 자신을 따라잡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다. 따라잡고 있다는 것을. 그 순간 유사도는 자신이 겪어온 모든 것을 떠올리며 깨닫는다. 이것이 바로 곰은 로즈가 그에게 한 일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그는 멈춰서서 곰과 맞설 용기를 모은다. 그가 마주하려는 순간 갑자기 더 많은 곰들이 나타나 자신을 쫓는 것을 보고 경악합니다. 곰들이 이제 그를 쫓고 있습니다. 유사도는 다시 도망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근처에서 폭포 소리가 들립니다. 그는 폭포 쪽으로 달려가 곰들을 피해 뛰어들기로 합니다. 곰들이 마침내 그를 내버려 두면서 그는 살아남습니다. 그날 밤 유사도는 옷을 말리며 자신에게 쓸모없는 칼만 남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심지어 가지고 있던 빵조차 너무 딱딱해져서 먹을 수 없습니다. 유사도는 이 임무를 통과하려면 큰 곰을 물리쳐야 한다는 것을 알지만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그 후 그는 잠이 들었다. 다음날 깨어난 유사도는 큰 곰의 굴을 찾기 시작했고 나무에 난 발톱 자국이 분명 곰의 것임을 알게 되었다. 그때 유사도는 근처에서 동물 소리를 듣고 확인하러 가보니 작은 토끼일 뿐이었다. 숨어있던 나무에서 토끼가 뛰쳐나오자 유사도는 그것이 다리가 다친 것 같다는 것을 알아챘다. 그는 토끼에게 괜찮냐고 물었고 토끼가 자신의 말을 이해한다는 것을 깨닫고 놀랐다. 즉시 유사도는 토끼의 상처를 치료하고 거대한 곰을 찾는 것을 계속했다. 곰. 하지만 곧 토끼가 자신을 따라오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유사도는 위험한 괴물들에 대해 경고하며 토끼에게 뒤에 있으라고 설득하려 하지만 검은 토끼는 아무런 신경도 쓰지 않고 계속 그를 따라 뛰어갑니다. 그를 따라 뛰어갑니다. 토끼는 거대한 곰이 어디 있는지 아는 것 같았고 유사도를 그곳으로 바로 인도합니다. 그곳으로. 확실히 토끼는 그를 곰들의 굴로 안내했고 유사도는 그들이 온 가족임을 알게 됩니다. 그들은 온 가족이었습니다. 그런 다음 물을 찾으러 갑니다. 하지만 근처에 아무것도 없어서 그는 호수물을 직접 마실 수밖에 없었다. 잠시 후 유사도는 곰들이 사실은 친근한 생물이고 함께 행복하게 살고 있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때 그는 심한 배앓이를 하고 오염된 호수물 때문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유사도는 독을 치료할 수 없어서 그의 치유 마법조차도 효과가 없는 것 같았다. 바로 그때 검은 토끼가 다시 나타났고 유사도는 고통스러웠지만 토끼를 보게 되어 기뻤다. 다음 날 토끼는 그를 깨끗한 물이 있는 곳으로 인도했고 유사도는 마침내 제대로 물을 마실 수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토끼가 위험한 기운을 감지하고 공포에 떨며 굳어버립니다. 그 공포의 근원을 찾던 유사도는 충격적으로도 거대한 뱀 같은 괴물을 발견합니다. 뱀의 압도적인 살기 때문에 겁에 질린 유사도는 자신에게 이렇게 말한다. 싸우지 않는 게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후 나흘 동안 유사도는 불안감을 떨쳐내지 못하고 계속해서 멀리서 큰 곰을 관찰하기만 합니다. 그는 곰 가족을 보는 것만으로도 행복하지만 떠날 수 없다는 걸 알아. 거대한 곰을 죽이다. 그래서 유사도는 내일 큰 곰과 싸우기로 처음으로 결심한다. 거센 폭우가 시작되자 유사도는 출발하려 하지만 검은 토끼가 그를 막는다. 그는 토끼의 경고를 따르기로 하고 당분간 머물기로 한다. 다음 날 아침 유사도는 새롭게 얻은 자신감으로 곰을 죽이러 떠난다. 자신감이 있지만 토끼는 뭔가 이상한 낌새를 느낍니다. 유사도가 굴에 도착했을 때 그는 모든 곰들이 충격을 받았다는 것을 알게 된다. 학살당했어요. 그는 로즈가 임무를 실패해서 자신을 죽일 것이라는 걸 깨닫지만 곧 눈치챕니다. 곰들에 난 거대한 물린 자국들, 거대한 뱀 때문이라는 것을 추론한다. 그들을 죽이는 것, 단지 스릴을 위해서. 갑자기 유사도는 바위 사이에 숨어있는 외로운 새끼곰을 발견합니다. 가족을 잃은 슬픔에 망연자실한 채로 가족을 잃은 새끼곰. 유사도는 생각합니다. 로즈에게 화가 났거나 뱀이 내 사냥감을 훔쳐간 것에 화가 났을지도 모르지만 내가 가장 화가 나는 건 이 불쌍한 새끼곰입니다. 그는 눈앞의 현실을 받아들일 수 없고 분노에 찬 채로 복수하기로 결심합니다. 새끼곰을 위해. 한편 카즈키와 스즈미는 유사도를 찾아가기로 하지만 통은 그들에게 말합니다. 아직 돌아오지 않았다고. 이미 10일이나 됐다고. 카즈키와 스즈미는 둘 다 이 사실에 충격을 받습니다. 그들이 떠나면서 카즈키는 유사도를 점점 더 걱정하게 되지만 스즈미가 안심시킨다. 유사도가 로즈의 돌봄 아래 있는 한
그는 괜찮을 거야. 무사히 돌아올 거라고 믿습니다. 숲속으로 돌아온 유사도는 거대한 뱀과의 싸움을 준비하며 식사를 합니다. 뱀과 싸울 준비를 합니다. 그는 나무창을 날카롭게 갈고 검은 토끼에게 뱀으로 안내해달라고 부탁합니다. 토끼는 무서워하지만 유사도는 거기까지 데려다주면 원하면 도망가도 된다고 설득합니다. 토끼는 동의합니다. 그들은 뱀을 찾다가 발견하지만 유사도는 곰을 보고 충격을 받습니다. 새끼 곰이 혼자 뱀에게 다가가 싸울 기세입니다. 새끼는 가족을 잃은 분노에 차 있지만 뱀은 더욱더 무시무시해서 유사도는 로즈의 강렬한 시선을 떠올립니다. 우리가 진리 없어. 유사도는 생각합니다. 로즈보다 무서운 건 없어. 그 생각과 함께 그는 뱀에게 돌진하지만 그의 공격은 무모하고 뱀이 거의 그를 두 동강 낼 뻔합니다. 유사도는 마지막 순간 간신히 피합니다. 그 틈을 타 유사도는 창으로 뱀의 눈을 찌릅니다. 하지만 뱀은 반격하여 꼬리로 그를 치고 나무에 떨어뜨립니다. 나무에 유사도는 재빨리 치유 마법을 사용하여 회복하고 뱀의 맹점을 노려 공격하기로 합니다. 다친 윤을 노려서. 하지만 뱀은 그보다 영악했습니다. 유사도를 속이고 그의 팔을 물어뜯습니다. 고통에도 불구하고 유사도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는 칼을 꺼내 뱀의 입에 꽂습니다. 뱀은 물러납니다. 하지만 유사도는 뱀의 독이 자신의 혈관을 타고 흐르고 있음을 알아차립니다. 어지러움을 느끼게 합니다. 다행히도 그는 이전에 호수물에 중독되었던 덕분에 이제 독에 대한 저항력이 생겼습니다. 독에 대한 내성이 생겼습니다. 새로운 결의를 다진 유사도는 곰 새끼의 도움을 받아 다시 뱀을 공격합니다. 곰 새끼의 도움으로 두 사람은 힘을 합쳐 뱀을 기절시키지만 유사도는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냥 멈추지 않습니다. 그는 창을 뱀의 다른 눈에 깊이 박고 곰새끼는 괴물이 죽었는지 확인할 때까지 뱀을 붙잡습니다. 괴물이 확실히 죽을 때까지. 그 후 곰새끼는 가족을 위해 복수해준 것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유사도에게 다가갑니다. 가족을 위해서. 그런데 갑자기 뱀이 다시 살아나 그들을 공격합니다. 그 순간 로즈가 나타나 뱀을 없애 가죽 벨트로 만들어버립니다. 벨트로요. 그녀는 유사도에게 검은 토끼가 모든 것을 알려주었다고. 그리고 그 토끼는 사실 자신의 애완동물이며 유사도를 계속 속여왔다고 설명합니다. 계속해서요. 유사도는 충격을 받아 그런데 토끼는 다쳤었는데 라고 말합니다. 로즈는 웃으며 바보야. 그건 내 신뢰를 얻기 위한 연기였어. 라고 말합니다. 그녀는 계속해서 설명합니다. 이 괴물이 지금 나타날 줄은 몰랐어요. 사실 마계의 창조물이에요. 로즈는 유사도에게 그 뱀이 너무 강해서 한 대대를 전멸시킬 수 있다고 말하며 유사도를 놀라게 합니다. 그러자 유사도는 어리둥절해하며 묻습니다. 그럼 왜 저 같은 초보를 싸움에 끌어들였습니까? 로즈는 자신보다 훨씬 강한 존재와 싸우는 경험을 쌓게 하기 위해서라고 대답합니다. 자신보다 훨씬 강한 존재와 싸우는 경험을 쌓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후 그들은 집으로 돌아갑니다. 가는 길에 로즈는 유사도를 멈춰 세우고 말합니다. 이제 당신은 전장에서 나와 함께 싸울 준비가 되었습니다. 당신은 그럴 자격이 있습니다. 그녀는 덧붙입니다. 이것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짐승왕의 군대가 공격해 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곧. 한편 야수 왕국에서는 야수 왕이 자신의 조수와 이야기하며 곧 링구르 왕국을 공격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야수 왕의 방을 나선 후 히록이라는 인물이 조수에게 다가가 불안해하는 그녀를 조롱합니다. 그녀는 사람을 조롱할 시간이 있다면 자신의 일에 집중해야 한다며 그에게 아무런 관심도 주지 않고 떠납니다. 하지만 히록은 자신이 최신 작품인 새로운 모델의 악마 괴물을 완성했다며 그녀를 데리고 그것을 보여줍니다. 그것은 날카로운 송곳니를 가진 거대한 뱀이었습니다. 조수는 네가 만든 뱀들은 다 도망쳤다고 무시하며 말한다. 네가 전에 만든 뱀도 기사 실라스에게 패배해서 도망쳤잖아. 히록은 이 뱀은 다르고 지금까지 만난 것보다 훨씬 강하다고 주장한다. 그 어떤 것보다도. 그녀는 이번에는 정말 강력한 뱀을 만드는데 성공하기를 바란다. 그녀는 링구르 왕국에는 실라스보다 강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 후 그들은 로즈에 대해 이야기하며 그녀가 항상 최전선에서 끊임없이 사람들을 치료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고 수준의 전투원이라고 말한다. 그녀는 로즈에게 좌절하고 그녀를 제거하겠다고 맹세한다. 악마위사는 그녀에게 이번에는 그녀가 사령관이기 때문에 전장에 갈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전장에 가지 않겠지만 영원한 암흑 마법사 흑기사를 보내겠다고 대답합니다. 그때 유사토는 집에서 가족에게 돌아와 매우 행복해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그는 그의 곰 블로렌을 깨우고 아침으로 이상한 과일을 줍니다. 나중에 그는 곰 블로렌을 깨우고 이상한 과일을 줍니다. 아침 식사. 둘 다 맛있다고 느낍니다.
검은 토끼가 나타나 과일을 달라고 하지만 유사토는 여전히 그에게 화가 나 있습니다. 이전에 조종당했던 것을 잊지 못해서입니다. 결국 토끼는 유사토의 마음을 어루만져 그에게서 과일을 얻어냅니다. 부드러운 마음에 호소하여 과일을 몇 개 받아냅니다. 그때 로즈가 나타나 블로렌이라는 이름에 약간 놀랍니다. 그녀는 유사토에게 로이드 왕이 그를 구조대에 포함시키는 것을 승인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녀는 블로렌에게 소름 끼치는 눈빛을 보내며 말한다. 그게 네가 아니란 뜻은 아니야. 우리와 함께 일하는 것. 곰은 겁에 질려 즉시 숨고 유사토는 그녀가 자신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묻습니다. 그에게서 무엇을 원하는지 묻습니다. 그 후 그들은 훈련을 받으러 가고 로즈는 유사토에게 블로렌을 얻게 합니다. 돌아가서 그게 전투 시뮬레이션과 같다고 말해줍니다. 블로렌을 부상당한 전우로 생각하고 최대한 빨리 구하러 달려야 합니다. 그의 목숨을. 유사토는 블로렌을 등에 업고 무게추도 들고 달리기 시작한다. 그는 있는 힘껏 달리고 있지만 로즈는 그에게 더 빨리 가라고 말한다. 갑자기 톰과 그의 팀원 하나가 나타나 유사토를 쫓습니다. 유사토는 어리둥절하여 너희들 뭐 하는 거야? 바보들아 라고 묻습니다. 그들은 몰랐어 라고 말합니다. 지금 전투 시뮬레이션 중이야. 장애물이 있을 거야. 그래서 유사토는 블로렌을 업고 계속 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1시간 후 유사토는 땅에서 튀어나온 누군가에게 기습을 당하고 다른 사람에게는 악취나는 물을 뿌려줬습니다. 3시간 후 그는 다른 사람을 만나는데 그 사람이 밧줄을 잘라 많은 통나무들을 떨어뜨립니다. 하지만 유사토는 뛰어넘어 무사히 피합니다. 이런 일들을 겪은 후 유사토는 4시간 만에 완전히 지쳐버립니다. 검은 토끼마저도 그의 발걸음을 조금 늦추게 만듭니다. 그는 계속 달리지만 결국 마나 부족으로 더 이상 버틸 수 없어 땅에 쓰러집니다. 혼잣말로 유사토는 말합니다. 적어도 반나절은 버틸 줄 알았는데 겨우 4시간밖에 못 버텼어. 그러자 로즈가 나타나 말합니다. 이게 전투 중 당신의 체력 수준이에요. 전쟁터에선 지치고 스트레스 받아서 평소보다 훨씬 빨리 체력이 떨어져요. 그의 머리에 손을 얹고 마법으로 마나를 회복시켜줍니다. 평소보다 빨리 힘이 빠져요. 그의 머리에 손을 얹고 치유 마법으로 마나를 회복시켜줍니다. 그에게 몸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체력도 길러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덧붙여 말합니다. 힘을 회복한 후에는 블로렌을 계속 안고 성을 돌아다녀야 한다고 알려줍니다. 성을 돌아다녀야 해요. 유사토는 마을을 뛰어다니기 시작하고 사람들은 그가 무엇을 하는지 궁금해한다. 그렇게 큰 생물을 등에 업고 다닌다는 게 대단해. 그때 블로렌이 뭔가 냄새를 맡고 깨어나 유사토에게 알립니다. 알고 보니 블로렌이 전에 먹었던 과일 냄새를 맡은 것이었는데 유사토는 돈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는 완전히 무일푼이었습니다. 완전히 거지가 되었어요. 유사토는 가게에서 동료에게 묻는다. 왜 나와 있을 땐 모두가 정상인 것 같지? 이 큰 곰을 등에 지고 가는 거야. 그녀가 설명했어요. 네가 구조팀의 일원이기 때문이야. 옷차림에서 알 수 있듯이. 그리고 우리는 온갖 것들을 보는데 익숙해졌어요. 이상하게 생긴 팀 사람들이 마을을 뛰어다니고 있어. 그 낯선 얼굴들을 자주 보던 사람이라면 당연히 보는 것이 정상이라고 느꼈을 것이다. 귀여운 곰 인형을 들고 있는 당신 같은 사람. 유사토가 떠나려고 하자 한 노부인이 그를 멈추고 한 조각을 건넨다. 그 과일을 보며 말했어요. 이제 우리는 아는 사이라고. 유사토는 할머니께 감사를 표합니다. 하지만 블로렌은 너무 배가 고팠던 나머지 유사토의 손과 과일을 함께 먹어치웁니다. 허겁지겁 먹어치워요. 그 후 유사토는 성에 있는 스즈미와 카즈미를 만나러 갑니다. 갑자기 이상한 남자가 유사토를 부르며 쫓아오지만 유사토는 듣지 못합니다. 그 불쌍한 남자는 소리치며 유사토를 쫓아가지만 유사토는 지칠 때까지 듣지 못합니다. 유사토는 그를 보고 빈 곳으로 옮겨 치료해줍니다. 그 남자는 새로운 동료로서 자신을 소개하려고 유사토를 쫓았다고 설명합니다. 동료라고요. 그의 이름은 오르가이며 구조팀의 치료사 중 한 명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구조대요. 오르가는 로즈의 훈련을 견뎌낸 유사토를 존경합니다.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와 그의 여동생도 똑같이 하도록. 두 사람은 마을에서 병원을 운영하며 현지 주민들을 치료하고 있습니다. 유사토는 그에게 묻습니다. 그래서 왜 전에 자신을 치료하지 않았습니까? 오르가는 자신은 자신을 치료할 수 없고 다른 사람들만 치료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것을 통해 유사토는 여러 가지 다른 유형의 치유자가 있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이때 유사토는 로즈가 자신이 전선에서 부상자들을 치료하며 함께 할 것이라고 말했던 것을 떠올립니다. 그녀와 함께 부상자들을 치료하며 그래서 유사토는 오르가에게 전장에서 무엇을 하는지 묻습니다. 오르가는 톰과 그의 팀이 부상당한 병사들을 전선 뒤로 후송하여 치료한다고 설명합니다. 그곳에서 그들을 치료합니다. 유사토는 로즈가 전선에서 함께 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말하고
그가 감당할 수 있겠냐고 묻습니다. 그가 해낼 수 있을지 묻습니다. 오르가는 전선에서 싸우는 사람들이 가장 큰 위험에 처한다고 설명합니다. 그때 유사토는 스즈미와 카즈미를 떠올립니다. 오르가는 영웅들이 다치면 그냥 앉아서 죽음을 기다린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전장에 치료사가 있다면 살아날 수도 있을 겁니다. 물론 유사토, 네가 하는 일은 힘들고 지칠 수 있지만 로즈가 너를 선택했다면 그건 너를 믿는다는 뜻입니다. 유사토는 오르가의 말에 깊이 감동하고 일어서서 블로렌을 등에 업습니다. 그리고 가버립니다. 떠나기 전에 오르가는 유사토에게 로즈를 너무 엄하게 판단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녀는 매우 친절해요. 단지 강한 태도 때문에 잘 드러나지 않을 뿐이죠. 유사토가 떠나자 오르가의 여동생이 나타나 혼자 외출한 것을 나무랍니다. 혼자서 유사토는 카즈미와 스즈미를 만나러 성으로 향합니다. 경비병은 로즈 덕분에 그를 쉽게 통과시켜줍니다. 그때 스즈미는 훈련 중이었고 유사토를 보자 기뻐하며 등에 있는 생물에 대해 묻습니다. 유사토는 몬스터 숲에서 훈련 중 발견하여 길들였다고 설명합니다. 그래, 스즈미는 그것을 만지고 싶어하고 유사토는 안심시키며 길들여졌다고 말한다. 물어도 내가 치료해줄게. 스즈미가 곰을 쓰다듬으려 하자 블로렌은 거절하고 그녀의 손을 밀쳐낸다. 하지만 스즈미는 그를 만지는데 성공해서 기뻐한다. 다시 이름을 불러 더 쓰다듬으려 하자 블로렌은 머리로 그녀를 살짝 민다. 그리고 유사토는 놀리듯이 분위기가 안 좋은 것 같다고 말한다. 유사토도 쓰다듬으려 하자 블로렌이 으르렁거리자 스즈미는 농담처럼 말한다. 너는 어때? 큰 녀석. 그도 나쁜 예감이 든다고 대답해요. 그때 유사토는 그녀의 손이 검술 연습으로 인해 상처투성이라는 것을 알아채고 그녀를 치료해줍니다. 그 후 그는 그녀에게 카즈미에 대해 묻고 그녀는 그가 없다고 현재 기사와 함께 왕국 밖에서 몬스터와 싸우며 경험을 쌓고 있다고 말합니다. 왕국 밖 몬스터들과 말이죠. 그 순간 카즈미는 기사와 이야기하고 있는데 갑자기 많은 수의 몬스터들이 그들 앞에 나타납니다. 그러자 유사토는 블로렌을 데리고 떠납니다. 유사토는 밤늦도록 계속 달립니다. 도와주기 위해 더 강해지고 싶어서 말이죠. 카즈미와 스즈미를 위해 전쟁터에서 그는 늦게 돌아와 블로렌을 잠자리에 눕히고 로즈가 서 있는 것을 본다. 그녀는 훈련이 어땠는지 묻고 유사토는 더 강해지고 싶다고 대답한다. 그는 말한다. 전에는 괴물과 싸우는 것이 무서웠지만 지금은 완전히 다른 감정을 느낀다. 고 말한다. 그는 그녀에게 말한다. 전에는 괴물과 싸우는 것이 무서웠지만 이젠 완전히 다른 걸 느껴. 완전히 다른 것을 느껴. 카즈미와 스즈미를 위해 싸워야겠어. 로즈는 신이 나서 말한다. 바로 그거야. 우리의 임무가 그거지.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가짐이야. 유사토는 더욱 위욕이 생겨 처음으로 진정한 구조대원이 된 기분을 느낍니다. 구조대의 일원이 된 기분이에요. 다음날 로즈는 평소처럼 유사토를 깨워 로이드 왕님으로부터 온 메시지가 있다고 말합니다. 로이드 왕께서 직접 메시지를 보내셨대요. 유사토에게 성 밖에서 스즈미의 훈련에 참가하라고 하셨대요. 왕님께서 직접 요청하셨으니 유사토는 로즈와 함께 스즈미의 훈련에 참가합니다. 거절할 수 없어요. 왕의 명령이니 거절할 수 없었어요. 로즈는 그에게 이 임무에서 치료사 역할을 맡게 될 것이라고 알려줍니다. 스즈미는 유사토가 자신의 훈련에 참가하게 되어 기뻐하며 블로린도 함께 온다는 사실에 더욱 흥분합니다. 블로린도 같이 온다니 더욱 기뻐했어요. 스즈미는 아무것도 모르고 유사토가 자신을 위해 블로린을 데려왔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유사토는 그녀의 마음을 짓누르며 아니, 너를 위해 데려온 게 아니라고 말한다. 그를 두고 갈 수 없어서 데려왔다고. 하지만 스즈미는 신경 쓰지 않고 그를 마녀 코린과 니토로코에게 소개한다. 이야기하는 동안 스즈미는 유사토의 치유 마법이 최고는 아니라고 알려준다. 경미한 상처는 치료할 수 있지만 심한 부상은 치료할 수 없다고. 하지만 스즈미는 10일의 바이러스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자신의 능력에 자신감을 가지고 떠난다. 한편 카즈키는 다시 훈련 중이고 셀리아 공주는 그가 숲 훈련에서 돌아온 이후로 쉬지 않았기 때문에 그를 걱정한다. 그 순간 유사토와 일행은 링거 숲으로 향합니다. 유사토는 이곳이 블로린의 가족이 죽은 숲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 기억이 떠오를까봐 돌아가고 싶어질까봐 두려워합니다. 늘 그렇듯 아무것도 모르는 스즈미는 블로린이 잠든 틈을 타서 그를 만지려 하지만 이번에는 유사토가 스즈미의 손을 매번 쳐서 막습니다. 스즈미는 소리칩니다. 어디서 그런 중요한 기술을 배웠냐고. 나 같은 존경할 만한 숙녀를 대하는 법을. 스즈미는 그에게 소리칩니다. 어디서 이렇게 중요한 나 같은 존경할 만한 숙녀를 대하는 기술을 배웠어요. 그때 블로린이 깨어나 걸어 다니지만 아직 피곤해서 자고 싶어 합니다.
스즈미는 그 틈을 타 블로린을 업어서 원하는 대로 만지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가 가볍다고 생각해요. 그녀가 그를 들어 올리는 순간 그녀는 바닥에 쓰러집니다. 잠시 후 마녀는 앞에 위험한 생물들을 감지하지만 알고 보니 그들은 그들을 털려는 산적대일 뿐이었습니다. 스즈미는 산적들을 보자 기뻐하지만 산적들은 단지 곰만 무서워합니다. 두목이 말합니다. 걱정 마세요. 곰은 아직 어리고 별로 할 수 없어요. 스즈미는 지루해져서 번개 마법을 사용하여 그들을 모두 쓰러뜨립니다. 갑자기 마녀는 괴물 무리가 다가오는 것을 감지합니다. 어디선가 멧돼지 떼가 나타납니다. 블로린이 유사토를 감싸려 하고 스즈미는 번개 마법을 사용하지만 적들이 너무 많아 유사토와 스즈미는 달까지 날아가 버립니다. 정말 멀리 날아갔어요. 유사토는 치유 마법을 사용하고 두 사람은 강으로 떨어집니다. 유사토가 전에 떨어졌던 그 강입니다. 폭포 아래로 떨어지고 얼마 후 정신을 차리자 유사토는 스즈미의 상처를 치료합니다. 의식을 회복한 후 유사토는 스즈미의 상처를 치료해줍니다. 이제 숲속 깊은 곳에 왔고 많은 몬스터들에게 둘러싸였으며 캠프를 할 만큼 충분한 보급품이 없습니다. 해가 지기 전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깨닫고 쉴 곳을 찾아야 해요. 잠잘 곳을 찾아야 합니다. 유사토는 괴물들이 보지 못하게 나무에서 자자고 제안합니다. 하지만 스즈미는 금수저로 태어나 성에서만 살았기 때문에 그 생각을 거절합니다. 그리고 항상 성에서 살았어요. 유사토는 그들이 잘 수 있는 동굴을 찾습니다. 스즈미는 번개 마법으로 물고기를 잡고 불도 피웁니다. 스즈미는 유사토의 복근을 감탄하며 별일 없이 밤을 보냅니다. 하지만 갑자기 독이 있는 원숭이들이 나타납니다. 유사토는 스즈미에게 원숭이를 만지지 말라고 경고하지만 스즈미는 아무것도 모르고 그래도 만져봤는데 그중 하나가 그녀를 물어서 독 때문에 기절했어요. 독 때문에 유사토는 치유 마법으로 다시 그녀를 치료해야 했어요. 한편 성의 소식이 전해지고 왕은 카즈키에게 스즈미와 유사토가 없어졌다고 말해요. 카즈키는 격분해서 왕의 말을 듣지 않고 그들을 찾기로 결심해요. 로즈가 그를 멈추며 말해요. 저는 유사토를 믿어요. 스즈미와 함께 무사히 돌아올 거예요. 그때 유사토와 스즈미는 함께 앉아있고 유사토는 전화도 없고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오직 그것뿐인 원시적인 생활 방식을 즐기고 있어요. 서로 이야기해. 스즈미가 속상해 보이자 유사토에게 집으로 돌아갈 건지 묻습니다. 유사토는 돌아가고 싶으면서도 동시에 돌아가고 싶지 않다고 말합니다. 스즈미는 이 세계가 우리가 온 세계보다 훨씬 더 좋아서 전혀 돌아가고 싶지 않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왔던 세계에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아요. 그리고 아무도 나를 막지 않으니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어요. 여기서는 내가 원하는 것을 아무도 막지 않아요. 유사토는 그녀에게 동의하며 이 세계도 좋다고 말합니다. 이전 세계에서는 목표가 없었거든요. 하지만 이제 왕국의 누구든 돕는 것이 제 목표입니다. 스즈미는 영웅 중 한 명이니까 이곳도 지키고 싶다고 말해요. 둘 다 서로에게 호감이 있는 게 분명해요. 유사토는 당황해서 그 순간을 피하려고 빨리 잠자리에 들기로 해요. 다음 날 잠시 걷다가 갑자기 앞에 위험을 감지해요. 위험의 근원은 블로린이었고 그의 뒤에는 블로린을 쫓다가 기절한 니토로코가 있었어요. 그는 블로린의 위치를 추적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를 쫓았다고 설명해요. 그는 그들의 위치를 추적할 수 있었기 때문에 블로린을 쫓고 있었다고 설명했어요. 라고 설명했어요. 그때 블로린은 그곳이 예전에 자신의 가족의 굴이었기 때문에 가족에 대한 향수를 느껴요. 자신의 가족의 굴이었던 곳이라서요. 하지만 이제 새로운 가족이 생겼으니 그는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 후 그들은 숲에서 돌아옵니다. 성으로 돌아온 후 로이드 왕은 그들을 그런 공경에 빠뜨린 것에 대해 사과합니다. 그들을 그런 힘든 상황에 처하게 한 것에 대해 순진한 유사토는 걱정 마세요. 저는 이런 일에 익숙해요. 라고 말하며 로즈가 자신을 어떻게 대하는지 거의 드러냅니다. 하지만 그는 그런 뜻이 아니었어요. 라고 재빨리 말하며 수습합니다. 제가 예전 세상에서 숲 탐험을 많이 했었거든요. 라고 말이죠. 그는 왕에게 구조대 훈련이 정말 잘 되고 있어요. 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다른 말을 하면 로즈가 자신을 삶아 먹을 테니까요. 그 후 왕은 그들에게 이제 떠나서 쉴 수 있다고 말합니다. 숲속 훈련. 복도를 걷던 중 그들은 뛰고 있는 카즈미를 만난다. 그들을 향해 분명히 걱정하는 모습으로 그는 너무 걱정되어 혼자서 그들을 찾으러 숲으로 갈 뻔했습니다. 카즈미는 유사토를 무모하다고 부르고 유사토는 무슨 소리야? 라고 대답합니다. 네가 원숭이에게 물려서 기절한 거잖아. 그녀는 재빨리 그를 쉬쉬해서 그의 말을 막습니다. 카즈미와 유사토는 잠시 이야기를 나누는데 카즈미는 로즈가 그를 믿는다고 말하지만 유사토는 난 로즈를 다시는 믿지 않을 거야 라고 대답합니다. 그러자 카즈미는 스즈미와 유사토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두 사람이 가까워진 것 같다는 것을 눈치챕니다.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셀리아 공주도 이를 눈치채고 카즈미에게 말합니다. 유사토나 스즈미와 함께 있을 때 네가 더 행복해 보여. 유사토나 스즈미랑 같이 있을 때 더 행복해 보인다고. 카즈미는 아마 같은 세계 출신이기 때문일 거라고 설명하고 그 말에 셀리아는 약간 질투심을 느낍니다. 그 말에 셀리아는 살짝 질투심을 느꼈습니다. 후에 왕은 로즈와 실에게 유사토와 스즈미를 만났던 산적들을 신문했다고 알립니다. 유사토와 스즈미를 만났던 산적들을 신문한 결과를 알려줍니다. 그 결과 그 지역의 괴물수가 줄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 이는 괴물들이 도망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괴물들이 도망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는 왕국에 무시무시한 무언가가 다가오고 있음을 시사하는데 아마도 마왕군이 마침내 움직이기 시작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기사 실스는 이번 마왕군이 왕국을 신속히 정복하기 위해 이전보다 훨씬 강력해졌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왕은 모든 부대의 준비를 명하고 어떤 공격에도 대비할 것을 지시합니다. 그리고 왕국에서 가장 빠른 사람인 로즈에게 마왕의 위치를 정찰하도록 요청합니다. 그리고 로즈가 떠나기 전에 왕은 또 다른 부탁을 합니다. 다시 군대의 지휘관이 되는 것을 제고해달라고 부탁합니다. 로즈는 제안을 거절하자 왕은 말합니다. 하지만 당신은 이 왕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치유 능력을 가진 유일한 사람이고 나 또한 당신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완전히. 로즈는 다시 거절하며 자신이 그때 나쁜 기억이 있다고 설명한다. 지휘관은 그녀의 팀이 눈앞에서 죽었고 그녀는 그들을 치료할 수도 없었기 때문에 스스로를 보호하다. 그 사건으로 눈에 흉터가 생겼는데 그것은 항상 그날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날을. 그녀는 친구들의 죽음에 대해 책임감을 느끼며 전투 중 자신의 오만함 때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오만함 때문에. 그 흉터는 제 행동을 늘 상기시켜줘요. 그래서 싸우지 않고 모두를 치유하는 구조대를 만들었죠. 싸우지 않고 모두를 치유하기 위해서요. 왕에게 죽지 않는 추종자를 원한다고 말합니다. 왕은 어리둥절해하며 불가능하다고 말합니다. 로즈는 이렇게 답합니다. 찾으실 때는 이 세 가지를 찾으세요. 치유 마법, 강한 정신력, 그리고 끈기입니다. 드디어 그런 사람을 찾았어요. 유사토를 가리키며 그는 완벽한 추종자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지는 것을 싫어하고 결코 포기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녀는 그가 자신의 품에서 죽은 어린아이를 떠올리게 한다며 그래서 그를 유사토를 이상적인 치유사로 만들겠다는 결심을 굳혔다. 한편 유사토는 집으로 돌아와 로즈가 남긴 메시지를 발견한다. 그녀는 내일 훈련이 없을 것이며 유사토는 지도에 표시된 주소로 편지를 배달해야 한다고 알린다. 이때 마물군단은 왕국으로 진입할 준비를 하고 있으며 마왕의 부하 장군과 흑기사가 이끈다. 장군은 의사에게 화를 내며 네가 감히 나보다 낫다고 내 명령에 따를 것이라고 말한다. 의사는 그녀를 비웃으며 상황을 완벽하게 통제하지 못하는 것을 조롱한다. 장군은 링거 왕국을 침략하기 위해 다리를 건설할 계획이다. 그런데 갑자기 강 건너편에 또 다른 인물이 나타납니다. 그 인물이 거대한 나무 기둥을 던져 다리를 순식간에 무너뜨릴 때까지는 아무런 걱정도 하지 않았습니다. 순식간에 무너졌습니다. 장군은 충격을 받고 그들의 모든 노력이 단 몇 초 만에 물거품이 된 것을 깨닫습니다. 그녀는 나무 기둥을 던진 사람에게 집중하고 그가 로즈라는 것을 알아차리고 격분합니다. 로즈와 장군 사이에 깊은 원한이 있었던 것이 드러납니다. 로즈는 그 지역에서 도망치고 왕국이 괴물 군대와의 전쟁을 준비할 수 있도록 며칠의 시간을 벌어줍니다. 한편 유사토는 지도를 따라 주소에 도착하고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있는 것을 알아챕니다. 구조대 다른 사람들과 달리 그는 너무나도 차분하고 침착해서 놀랐어요. 모두 완전히 미쳐있거든요. 유사토는 계속해서 목적지에 도착하는데 플로라가 그를 맞이합니다. 그곳은 그녀와 오빠가 사람들을 치료하는 병원입니다. 그때 오르가는 어린아이를 치료하고 있었고 유사토는 그의 만화의 형태에 놀랐습니다. 그 모양의 말이죠. 오르가는 아이를 재빨리 치료합니다. 오르가는 유사토를 알아채고 로즈가 보낸 편지를 받습니다. 플로라는 유사토에게 구조대 다른 사람들의 안부를 묻습니다. 유사토는 괜찮아요. 라고 안심시킵니다. 괜찮아요. 여전히 무서워요. 플로라는 로즈의 훈련을 끝내지 못해서 한동안 방문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을 그리워했어요. 로즈의 훈련을 마치지 못했어요. 오르가는 로즈의 편지를 읽고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고 표정이 변해요. 잘못되었어요. 그는 여동생이 눈치채지 못하도록 편지를 재빨리 숨겨요. 그 후 플로라는 유사토에게 로즈와 함께했던 이야기를 들려주며 처음 만났을 때 로즈가 얼마나 그들을 시험하는 것을 기대했는지 설명해요. 처음 만났을 때 로즈가 그들을 얼마나 시험해보고 싶어 했는지 설명해요. 하지만 얼마 후 그들은 로즈의 훈련을 감당할 수 없게 되어 로즈를 두려워하기 시작했어요.
대부분의 시간 동안 그녀는 강렬하고 무서웠기 때문이죠. 플로라가 덧붙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행복해 보이는군요. 유사토는 혼잣말로 생각한다. 물론 그녀가 행복한 건 새 펀칭백이 있어서다. 가방. 그 순간 한 낯선 사람이 뛰어들어 오가에게 일이 생겼다고 알립니다. 누군가가 지붕에서 떨어져 두 사람 위에 떨어지는 사고였어요. 현장에 도착했을 때 오르가는 따라가느라 지쳐 있었다. 유사토의 속도. 그들이 부상자를 치료하기 시작하고 오르가 유사토에게 그중 하나를 치료해달라고 부탁한다. 희생자들. 유사토가 다가가자 그는 그 남자가 심각한 상태이며 깊은 상처를 입은 것을 알아챕니다. 상처가 깊습니다. 유사토가 이렇게 심각한 부상을 다루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그는 지금까지 단지 치유만 해왔기 때문이다. 이전에는 작은 상처였어요. 그는 불안합니다. 하지만 유사토는 전쟁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떠올리며 그에 대처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는다. 이보다 훨씬 심한 부상들도 있습니다. 오르가는 그를 격려하며 말합니다. 만화의 흐름에 집중해. 내 능력으로 충분히 저 사람을 치료할 수 있어. 내 능력을 믿기만 하면 돼. 유사토는 생각한다. 로즈도 나를 믿는데 내가 어떻게 나 자신을 믿지 못하겠어. 그는 만화에 집중하여 강력한 치유 마법을 발휘하고 성공적으로 그 남자의 상처를 치료한다. 그 후 플로라가 그를 칭찬하며 말한다. 거기서 정말 대단했어요. 그 남자는 이제 아무런 고통도 느끼지 못한다. 그러자 오르가는 유사토에게 시간 날 때마다 병원에 와서 도와달라고 부탁한다. 유사토는 나중에 다시 방문하겠다고 약속한다. 기회를 포착하여 오르가는 마침내 여동생에게 로즈의 편지를 이야기하며 그것이 전쟁 선포였다고 밝힌다. 마왕군이 공격 준비를 하고 있다. 한편 유사토는 과일을 사러 갔다가 어린 소녀를 만납니다. 놀랍게도 그 소녀는 그에게 말합니다. 당신만이 그것을 볼 수 있고 미래를 바꿀 수 있는 사람은 당신뿐입니다. 소녀의 눈이 갑자기 변하면서 유사토는 미래의 환영을 보게 되는데 사람들이 죽는 것을 목격합니다. 마왕군이 그들의 군대를 학살하고 흑기사가 그의 친구들 카즈키와 스즈미를 죽일 것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환영이 끝나자 유사토는 충격과 공포에 휩싸입니다. 소녀는 그에게 말합니다. 그것은 내가 당신에게 준 선물이었습니다. 이제 당신의 행동은 당신의 책임입니다. 당신의 책임입니다. 와시크는 본 장면들에 혼란스러워하며 소녀를 찾아 두리번거리지만 찾을 수 없다. 그때 그녀는 그를 지켜보며 그가 자신의 유일한 희망이라고 말한다. 유사토는 경비병 중 한 명에게까지 물어보며 그녀를 계속 찾지만 그들도 그녀를 보지 못했다. 좌절한 유사토는 그녀를 찾는 것을 포기한다. 갑자기 로즈가 나타나고 경비병은 마치 괴물이라도 본 듯 겁에 질린다. 하지만 유사토는 아무 이유 없이 로즈에게 휘말리고 로즈는 그의 머리를 잡아 땅에 내리친다. 그녀는 왕국 주변을 탐색하며 마왕군의 위치를 파악하고 그들이 다리를 놓고 쳐들어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의 영토로 진입하는 다리를 그녀는 그 다리를 파괴하고 왕국에 며칠의 시간을 벌었다고 말합니다. 며칠을 더 벌었죠. 유사토는 그녀의 이상한 성격에 어리둥절해하지만 갑자기 그녀가 그의 머리를 다시 쥐었습니다. 다시 한번 머리를 쥐었죠. 그러고는 그 소녀에 대해 묻습니다. 그리고 로즈는 그 소녀가 갑자기 도시로 나타나서 잡았다고 설명한다. 그녀를 쫓던 강도와 갱단들을 몰아냈어요. 비록 그녀는 겨우 12살이었지만 몇 살이에요. 유사토는 왜 자신을 사냥하는지 위하여한다. 로즈는 그녀가 야생종족에 속해 있고 그들 중 일부는 특별한 종류의 마법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유사토는 사람들에게 이상한 환영을 보여주는 능력처럼 그 소녀가 자신에게 사람들이 죽는 이상한 장면을 보게 했다고 말한다. 로즈는 미래를 볼 수 있는 시간 예지자로 알려진 희귀 종족에 대해 들었다고 설명하며 그들은 보통 야생 종족의 영역에서 보호받는다고 한다. 유사토는 그 소녀가 시간 예지자라면 자신에게 보여준 미래가 실제로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불안해한다. 그러자 로즈는 그에게 집으로 돌아가라고 명령하고 자신은 로이드 왕을 만나러 갑니다. 로즈는 왕을 만나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마왕군에 대항해 자신이 어떻게 행동했는지 보고합니다. 마왕군에 대항한 그녀의 행동을 말입니다. 왕은 적의 침략을 지연시켜준 것에 대해 감사를 표합니다. 로즈는 그들에게 다리가 재건축 중이며 며칠 안에 완성되어 그들이 침략을 개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합니다. 왕은 마왕군의 침략 의도를 백성들에게 알리라고 명령합니다. 그는 기사 실라스에게 그날 저녁 스즈미와 카즈미에게 그 소식을 전하라고 지시합니다. 저녁에 실라스는 즉시 그들을 부르러 떠나고 스즈미와 카즈키는 왜 이런 시간에 불려왔는지 위하여합니다. 이 시간에 왜 불려왔는지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로이드 왕의 궁정에 도착하자
유사토는 평소처럼 잠 못 이루고 침대에 누워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통이 코골이 때문이 아닙니다. 자신이 본 장면들과 그 소녀의 말, 즉 자신만이 미래를 바꿀 수 있다는 말 때문에 잠 못 이루고 있습니다. 유사토는 어떻게 이것을 막을 수 있을지 계속 고민하지만 자신감이 없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릅니다. 자신만이 미래를 바꿀 수 있다는 말 때문에 잠 못 이루고 있습니다. 유사토는 어떻게 이것을 막을 수 있을지 계속 고민하지만 자신감이 없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릅니다. 갑자기 창문 주변에 빛이 떠다니는 것을 보고 무서워하며 그것이 유령. 하지만 확인해보니 카즈키가 마법으로 그를 부른 것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앉아 카즈미는 유사토에게 왕이 알려주었다고 말합니다. 마왕군과의 전쟁이 곧 시작될 것이며 지금 준비하고 있다고 말입니다. 카즈키는 그 소식을 듣고 놀라지 않았고 스즈미는 준비가 되어 있고 들떠 보였습니다. 카즈키는 그 소식을 듣고 그날 밤 잠 못 이루고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게 성을 빠져나왔다고 인정합니다. 그는 떨기 시작하며 유사토에게 자신이 무서워 죽겠다고 고백합니다. 수련을 위해 수도를 떠났을 때에도 처음 괴물들을 보았을 때에도 그는 두려워서 꼼짝 못하고 얼어붙었다. 하지만 결국 그는 싸워야 한다는 것을 알고 스스로를 다독이며 용기를 냈다. 전투에서 자신의 두려움을 극복해야 했다. 그러나 마왕의 군대 소식을 듣자 두려움이 다시 엄습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이 왕국의 사람들이 그를 사랑하기 때문에 도망칠 수 없다. 그와 함께 살았고 그들과 그렇게 오랫동안 살아왔어요. 유사토가 말하길 넌 정말 훌륭한 사람인데 많은 압박을 받고 있다고 했어. 모두가 내게 의지하고 있으니까 때때로 자신의 감정을 우선시하는 것도 괜찮아요. 자신의 감정을 우선시하는 데는 아무런 해가 없어요. 카즈키, 그럼 전쟁 중에는 뭘 할 거야? 유사토, 마왕군에 다친 사람들을 구하러 갈 거야. 처음에는 나도 정말 무서웠지만 중요한 결정을 내렸고 이제 와서 물러설 수 없어. 카즈키가 묻는다. 네가 어떻게 이 세상에 갇혀 있는데 자신을 희생하고 싶어 하냐고. 실수로. 유사토, 여기 오게 된 게 싫었던 건 부정할 수 없어. 하지만 이제 많은 일을 겪었고 나를 소중히 여겨주는 사람들을 만났고 그들이 나를 소중한 사람으로 만들어줬어. 그냥 두고 볼 수 없어. 영웅처럼 싸우지 못하더라도 너는 내 친구야. 라고 덧붙인다. 카즈미는 그의 말에 깊이 감동하여 자신의 뺨을 때리며 돕기로 결심한다. 유사토와 스즈미를. 하지만 유사토는 그에게 진정하고 결정을 다시 생각하라고 재촉한다. 하지만 카즈미는 마음을 정했고 유사토에게 말한다. 내가 함께 있을 때 기분이 좋아. 너와 함께 있으면 기분이 좋아서 그래서 싸워서 너를 지키는 게 신나. 유사토와 카즈미는 함께 왕국을 지키기로 한다. 카즈미는 떠나기 전에 유사토에게 너를 만나서 정말 다행이야 라고 말한다. 유사토는 다시 잠들려고 하지만 그들의 대화 내용을 모두 듣게 된다. 카즈미와 함께. 솔직히 지금 너무 피곤해서 잠깐 자야겠어. 스즈미는 장난스럽게 카즈미가 괜찮은지 확인하려고 따라다녔다고 말해요. 하지만 유사토가 함께 싸우기로 결정해서 안심했어요. 그들과 함께. 유사토는 솔직히 카즈미는 싸우지 않았으면 해요. 스즈미는 그의 어깨를 갑자기 잡고 물어요. 그럼 나랑 같이 싸우길 바라는 거야. 그렇지. 유사토는 재빨리 대답해요. 물론 아니지. 하지만 너는 카즈미랑 많이 달라. 처음부터 이 세상에 남기로 결정한 건 당신이었어요. 스즈미는 그의 말을 이해하고 작별 인사를 하고 떠납니다. 다음 날 로이드 왕은 왕국의 모든 군대에게 마왕의 군대가 전쟁을 준비하고 곧 침략할 것이라고 알립니다. 그런 다음 왕국이 그린랜드에서 그들을 요격할 것이라고 선포하고 이번에는 이전보다 훨씬 강해질 것이며 이 전투는 결코 쉽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결코 쉬운 전투가 아닐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왕은 카즈미 영웅과 스즈미 영웅 덕분에 왕국이 약하지 않다고 확신시켜줍니다. 왕은 링가르 왕국이 승리할 것이라고 재차 확인시켜줍니다. 그리고 그들은 내일 마왕군을 무찌르러 떠날 것입니다. 그 후 카즈키는 셀리아 공주와 이야기하며 이 나라를 온 힘을 다해 지키겠다고 말한 뒤 떠납니다. 떠나기 전에 한편 플로어는 공 보렌과 놀려고 하지만 보렌은 거절합니다. 그때 검은 토끼가 나타나지만 역시 그녀를 무시하고 그녀를 실망시킨 채 떠납니다. 실망시킨 채 그녀의 오빠는 짐들 때문에 애쓰고 있고 유사도는 그를 도우러 갑니다. 플로어는 동물들과 계속해서 놀려고 시도하는 동안 에르가는 유사도에게 플로어가 첫 전투라서 그냥 긴장하는 거라고 말합니다. 그때 로즈가 유사도를 자기 방으로 부르고 유사도는 첫 번째라서 긴장합니다. 로즈가 처음으로 그런 일을 했어요. 그가 들어가자 그는 그녀가 평소보다 차분한 것을 알아챕니다. 로즈가 말합니다. 네가 전쟁에서 맡을 역할 기억나지?
그녀는 그에게 이제 그걸 잊으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후방에 머물 것이고 톰과 나머지 팀은 전선에서 부상자들을 그들에게 데려올 것입니다. 그들은 에르가와 플로어와 함께 그들을 치료할 것입니다. 로즈는 유사도에게 치유 마법을 사용할 때 실수하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그러고는 그에게 이상한 상자를 건넵니다. 유사도가 그것을 열자 그는 구조팀의 공식 유니폼을 발견합니다. 그 옷은 전장에서 눈에 잘 띄도록 디자인되었다고 설명합니다. 유사도는 유니폼을 보고 매우 기뻐하며 즉시 입어보는데 처음 입어보는 것이지만 상당히 인상적입니다. 하지만 갑자기 로즈가 그의 목을 잡으며 말합니다. 전장에서 가장 나쁜 것은 자신의 목숨을 소중히 여기지 않고 다른 사람을 우선시하는 것입니다. 유사도는 알겠어요. 라고 말합니다. 어차피 죽고 싶지 않아요. 로즈는 그의 머리를 치며 바보 같지 마세요. 라고 말합니다. 당신 같은 사람들을 전에 봤는데 그들은 전장에서 가장 먼저 죽더군요. 전장에서요. 내 자신의 목숨을 과소평가하지 마. 가장 현명한 구조자는 어리석은 짓을 하지 않는 자야. 네가 스스로 희생하려 한다면 적보다 먼저 내가 널 죽일 거야. 너를. 유사도는 손을 거두며 말한다. 모두를 지킬 거야. 나 자신도 포함해서. 나도. 로즈는 그의 자신감과 용기에 감탄한다. 유사도가 방을 나서자 그는 보았던 끔찍한 미래를 떠올리며 단호하게 말한다. 내게는 하나의 임무가 있어. 가즈미와 스즈미가 죽지 않도록 하는 것. 무슨 일이 있어도. 그러자 구조대 호송대는 마왕군과의 전투에 합류하기 위해 출발합니다. 군대여. 플로어는 지루해하며 통은 수도가 그들이 향하는 곳과는 거리가 멀기 때문에 그런 기분을 느끼는 것이 당연하다고 설명합니다. 그러니까요. 그때 유사도는 로즈에게 악마가 어떻게 생겼는지 묻습니다. 로즈는 인간과 많이 닮았지만 뒤틀린 뿔이 있다고 대답합니다. 그들과 우리의 가장 큰 차이점은 엄청난 체력과 엄청난 만화량입니다. 그것이죠. 그들 중 일반 병사조차도 엄청나게 강합니다. 유사도는 그들이 정말 무서워지지만 로즈가 더 무섭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로즈는 그에게 말을 걸며 칭찬합니다. 비록 당신이 던져졌지만 이 세상을 실수로 네가 이렇게 강해질 줄은 몰랐어. 그 순간 로즈는 쓰러진 동료들을 떠올리고 지난 전쟁에서 다친 눈에 손을 얹습니다. 그 훈련은 아마도 쥐를 평범한 짐승으로 만들 수 있을 정도였죠. 그 순간 로즈는 쓰러진 동료들을 떠올리고 지난 전쟁에서 다친 눈에 손을 얹습니다. 그 순간으로부터 5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때 로즈는 링거 기사단의 단장이었습니다. 왕이 그들을 불러 악마들이 그린랜드에서 발견되었고 그것은 왕국의 위험한 상황이라고 말합니다. 그 때문에 왕은 그린랜드를 지나는 상인들에게 경비병을 배치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린랜드를 통과하는 상인들에게 말이죠. 장교들과 기사들은 악마들이 자신들보다 훨씬 강하기 때문에 악마들과 싸우지 말라는 경고를 받습니다. 그들보다 훨씬 강하니까요. 그들이 떠난 후 실라스와 달리 로즈는 평소처럼 차분하고 냉정하지만 실라스는 불안해합니다. 실라스는 괴물들이 왕국을 파괴하려 한다고 믿고 가능한 한 빨리 군대를 준비하려고 합니다. 최대한 빨리 말이죠. 실라스와의 일이 끝난 후 로즈는 그 문제에 대해 생각해보지만 그녀의 부관이 수다스러워서 로즈는 그녀의 머리를 가볍게 칩니다. 로즈는 그녀를 꾸짖으며 남들이 생각하는 걸 볼 땐 조용히 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고 말한다. 고 생각하며 하지만 그녀는 계속 말하며 악마들이 지금 공격할 줄은 몰랐다고 덧붙인다. 공격할 줄은 몰랐다고. 로즈는 왕의 대화를 엿들었기 때문에 다시 그녀의 머리를 친다. 그들이 성을 떠나자 로즈의 부관인 오르는 악마들과 싸우고 싶어서 신이 났다. 로즈는 그녀에게 경고한다. 어리석은 자, 적을 과소평가하지 마라. 그들이 구조본부로 돌아오자 로즈는 그들을 노려본다. 으르렁거리며 오늘 훈련이 매우 힘들 것이라고 알린다. 그들은 모두 로즈를 자극한 사람이 오르라는 것을 알고 있으며 이제 그녀 때문에 혹독한 훈련을 받아야 한다. 그들은 앉아서 오르를 때리기 시작하고 오르는 로즈에게 도움을 청하려 하지만 로즈는 그녀를 무시한다. 일주일 후 로즈는 왕과 이야기하러 가고 왕은 그녀에게 짐승, 왕의 군대가 공격을 계획하고 있으며 스파이가 이 사실을 알려주었다고 말한다. 왕은 로즈에게 괴물 상황을 조사해달라고 부탁한다. 그는 상황이 긴급하다면 그녀의 힘을 사용하여 왕국으로부터 괴물들을 막아도 된다고 말한다. 왕은 로즈를 믿고 그녀가 이유 없이 괴물을 공격할 만큼 어리석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 후에 로즈는 본부로 돌아와 팀에게 내일 아침 링거숲을 조사하러 떠날 것이라고 알립니다. 오르는 그 임무에 지나치게 들떠있지만 동료들은 그녀 때문에 2주 동안 혹독한 훈련을 받아야 했기에 그녀를 욕합니다.
하지만 오르는 여전히 귀찮게 굴며 계속해서 말을 걸기 때문에 그들은 잡히는 대로 그녀에게 던집니다. 그때 로즈는 코코로에게 이번에는 그가 남의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가 괴물을 상대하는데 큰 도움이 될 테지만 그녀는 그를 위험에 빠뜨리고 싶지 않습니다. 그를 위험에 빠뜨리고 있어요. 오르는 울음을 터뜨리며 로즈에게 팀이 자신을 공격하는 것을 멈춰달라고 요원합니다. 로즈는 팀을 꾸짖으며 중대한 순간이 왔으니 모든 힘을 다해 임무를 준비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로즈의 엄청난 힘과 뛰어난 치유 마법 능력 덕분에 그녀가 전투에 함께하게 되어 모두들 흥분하고 기뻐합니다. 그녀 덕분에 부상 걱정 없이 온 힘을 다해 싸울 수 있습니다. 다칠 걱정 없이. 다음 날 그들은 로즈와 함께 어두운 링거숲으로 향했고 하루 종일 아무것도 찾지 못했습니다. 하루 종일 아무것도 찾지 못했어요. 밤에 야영을 하고 오르는 내일 서쪽 숲을 탐험하자고 제안합니다. 오늘 아무것도 찾지 못했으니까요. 그중 한 명이 서쪽 숲은 매우 위험하다고 말합니다. 오르 또한 그쪽에서 위협적인 무언가가 느껴진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동료들은 오르가 부대장이라는 것을 상기시키며 그녀를 격려합니다. 그 후 모두 잠이 들지만 로즈는 불옆에서 밤을 새우며 야영지를 지킵니다. 부대장이니까요. 그 후 모두 잠이 들지만 로즈는 불옆에서 잠 못 이루고 경계를 서고 있습니다. 여전히 깨어있는 오르가 로즈 옆에 앉습니다. 오르는 로즈 옆에 앉으며 로즈에게 부대장으로 자신을 선택한 이유를 묻습니다. 옆에 앉아서 오르는 로즈에게 부대장으로 자신을 왜 선택했는지 묻습니다. 로즈가 대답합니다. 당신은 매우 능숙하고 당신 때문에 불만을 제기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미래에 당신에게 대장 직책을 넘길까도 생각하고 있어요. 제가 영원히 이 부대를 이끌 수는 없고 언젠가는 넘겨줘야 할 테니까요. 오르는 로즈가 하는 일을 자신은 도저히 할 수 없다고 거절합니다. 자신을 고집이 세다고 말하며 아무 말도 듣지 않으니 지휘관이 될 수 없다고 합니다. 다고 말합니다. 오르는 로즈에게 말합니다. 제가 늘 고집을 부려도 당신만이 저를 돌봐주셨어요. 모든 일에 있어서요. 처음에는 당신이 짜증났지만 결국 당신을 만나서 기뻤어요. 당신 같은 사람. 그래서 당신만이 리더가 되어야 해요. 로즈가 다시 살짝 치자 오르는 말한다. 내가 방금 한 말에 대한 당신의 반응이라고는 믿을 수 없어. 내가 방금 당신에게 한 말 이후에 로즈가 대답한다. 난 당신을 아무렇게나 고른 게 아니에요. 무슨 일이 있어도 절대 포기하지 않고 항상 앞을 향해 나아가니까요. 그게 리더의 마음가짐이죠. 오르는 기뻐하며 웃음을 터뜨린다. 로즈는 오르가 잠을 잘 수 있도록 자리를 비켜주고 오르는 자신의 모든 동료들이 그녀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녀에게 말합니다. 부대장님, 우리는 당신을 믿습니다. 하지만 오르가 너무 당황해서 그녀는 밤새도록 그들을 쫓아다닙니다. 다음 날 그들은 숲에서 악마의 흔적을 발견합니다. 갑자기 괴물 소리가 들리고 그쪽으로 향합니다. 그들이 도착하자 괴물 우두머리가 그들의 존재를 감지하고 그들은 자신들을 드러낼 수밖에 없습니다. 스스로를 드러냅니다. 로즈가 다가가 우두머리 네로에게 묻습니다. 왜 왕국에 가까이 오는 거죠? 왕국에. 네로는 대답합니다. 솔직히 이 임무에는 별로 관심 없어요. 그냥 얻을 이득 때문에 하는 거예요. 로즈는 그에게 이 임무가 무엇인지 묻지만 그는 당연히 말해주지 않습니다. 로즈는 싸우고 싶지 않아서 그에게 말합니다. 지금 당장 떠나서 당신 땅으로 돌아간다면 이 일은 넘어가겠어요. 하지만 악마는 그녀를 두려워하지 않고 말합니다. 우리를 본 후에는 살아서 돌아가게 할 수 없어요. 당신을 모두 준비하고 로즈는 네로에게 자신의 모든 힘을 풀어놓을 준비를 합니다. 바람 마법을 사용하는 네로는 그것으로 로즈를 공격합니다. 하지만 로즈는 네로만큼 빠르고 강해서 네로를 공격하는 데 성공합니다. 네로는 충격을 받고 생각합니다. 인간이 이렇게 빠를 수가. 서로 계속 공격하다가 로즈의 힘에 네로가 흥분합니다. 네로는 로즈에게 너는 내 적이지만 너처럼 강한 사람은 본 적이 없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로즈는 그의 말에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네로가 바람 마법으로 포위해도 로즈는 큰 부상 없이 공격을 피하고 자신의 마법으로 회복합니다. 더욱 흥분한 네로는 악마의 힘을 사용하여 땅속에서 이상한 검을 소환하여 로즈와 싸웁니다. 하지만 로즈는 겁먹지 않고 다시 공격 준비를 합니다. 결국 다시 격돌하고 두 사람의 싸움은 격렬해집니다. 두 사람은 다시 격돌하고 그들의 싸움은 격렬하게 이어집니다. 마물 군대는 엄청나게 강하지만 인간 군대는 여전히 저항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한 인간이 수면 마법을 사용하고 모든 마력을 다해 싸웁니다. 그녀의 모든 마력으로 이 순간 로즈는 저주받은 네로의 악마검을 피합니다.
그녀는 그것이 자신에게 닿는 것을 허용할 수 없습니다. 닿게 할 수 없습니다. 갑자기 네로가 검을 들고 로즈에게 돌진하여 그녀를 상처 입힙니다. 하지만 로즈는 물러서지 않고 그의 얼굴을 변하게 하는 일격을 가합니다. 그리고 강력한 마법 공격으로 그를 날려버립니다. 그 후 그녀는 그에게 다가가 자신의 상처를 치료하고 그를 완전히 조롱합니다. 여기서 네로는 사악하게 웃으며 자신의 모든 악마들이 굴욕을 당하고 있다고 말한다. 그들은 인간만 마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로즈에게 그녀의 일행이 자신이 상대해본 것 중 가장 골치 아픈 존재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는 더 이상 초인이 없다고 말합니다. 로즈가 대답했어요. 우리에게 영웅이 없으니 당신이 우리를 이길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세상은 그렇지 않아요. 하지만 그렇게 생각한다면 잘못된 겁니다. 네로는 악마들이 인간을 두려워하는 시대는 곧 끝날 것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왕이 깨어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이 순간 네로는 거대한 악마의 힘을 풀어내며 승리를 가져오려 한다. 그의 왕국을 만들고 괴물들을 위한 사치스러운 세상을 창조하다. 그는 로즈와 그녀의 팀을 파괴하려 합니다. 한편 로즈팀의 한 소녀가 흉기에 꽂힌 악마 중 한 명을 가슴에 찌릅니다. 그녀는 그가 죽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가까이서 살펴보니 고통을 느끼지 못하고 놀랍게도 부상에도 불구하고 괴물은 여전히 서 있습니다. 악마는 그녀에게 대답합니다. 우리는 마왕의 추종자들이며 죽더라도 우리를 반대하는 자들을 함께 끌어내릴 것입니다. 로즈는 개입하여 소녀를 구하고 싶어 하지만 네로는 계속해서 그녀를 공격하며 그녀가 돕는 것을 막습니다. 그리고 재앙이 일어납니다. 악마가 소녀를 죽입니다. 동료의 죽음을 목격한 모두가 충격에 빠집니다. 로즈는 악마들에 대한 분노로 가득 차게 됩니다. 하지만 거기서 멈추지 않고 악마들은 또 다른 인간을 잡아서 죽입니다. 역시 갑자기 모든 악마들이 미쳐 날뛰며 인간들을 무자비하게 공격합니다. 자신들의 목숨조차 개의치 않고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 일이 네로의 책임임이 분명해졌어. 저주받은 힘을 이용해서 말이야. 악마들이 두려움을 느끼지 않도록 검을 들고 온 힘을 다해 공격한다. 그는 로즈에게 말한다. 이제 나는 진정한 악마가 되었다고. 내 모든 추종자들을 죽게 만들면서 그들과 함께 너도 끌어내려라. 로즈는 격분하여 감정을 제어하지 못하고 네로에게 공격이 쉽게 막히게 된다. 네로는 이를 이용해 공격을 퍼붓고 저주받은 검으로 그녀의 눈에 상처를 입힌다. 저주받은 검으로 로즈가 눈을 치료하려 하지만 놀랍게도 치유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 이유는 네로의 검 때문인데 그 검은 일시적으로 만화를 차단하여 어떤 치유 마법도 통하지 않게 만든다. 그 순간 로즈의 추종자들이 그녀를 부르짖으며 와서 마법으로 치료해달라고 애원하지만 로즈는 네로 때문에 움직일 수 없다. 하지만 그녀도 포기하지 않고 다시 네로를 공격하지만 네로는 다시 한번 그녀의 무모함을 이용하여 다리를 베어 균형을 깨뜨립니다. 그녀의 균형을 무너뜨립니다. 이 순간 네로는 다시 그녀를 공격하고 로즈는 그를 막을 수 없습니다. 그는 검으로 마지막 일격을 가하려 합니다. 하지만 로즈의 충격 속에 엘리 대신 공격을 받아 로즈를 구하기 위해 자신을 희생합니다. 로즈는 자신의 눈앞에서 친구들이 죽는 것을 보고 비통해하며 함께했던 모든 소중한 순간들을 떠올립니다. 자신의 이기심과 나약함을 자책하며 동료들을 지키지 못한 것을 후회합니다. 네로가 그녀를 죽이려고 준비하며 검을 그녀에게 겨누고 자신이 그의 추종자들의 죽음을 결코 잊지 못하듯이 그녀 또한 자신의 죽음을 잊지 못할 것이다. 분노한 로즈는 한 손으로 그의 검을 잡고 너무 세게 내려쳐 그의 입이 있어야 할 자리에 끝나버린다. 네로는 바람 마법을 사용해 도망치려 하지만 로즈가 재빨리 그를 붙잡아 내리친다. 땅속으로. 그런 다음 그를 나무에 던져 그의 검으로 꿰뚫는다. 그 순간 에밀라라는 마녀가 나타나 네로가 라고 밝힌다. 멘토. 그녀는 그를 구하고 싶어하며 울기 시작한다. 로즈가 에밀라를 보자 오를 떠올리고 마지못해 에밀라를 놓아줍니다. 그 후 로즈는 땅바닥을 기어가는 올에게 달려가 치유 마법으로 그녀를 구하려 합니다. 하지만 올의 상처는 너무 깊었고 로즈는 치유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올이 죽기 전에 로즈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항상 존경했던 사람으로 남아줘. 후에 로즈는 왕에게 일어난 일을 보고하고 기사직에서 은퇴할 허락을 구하며 떠납니다. 왕국을 걸어가던 중 로즈는 조시의 부모를 만나고 그들이 자신을 아들의 죽음에 대해 비난할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오히려 아들의 시신을 가져다 줘서 그를 볼 수 있게 해준 것에 대해 감사를 표합니다. 처음으로 조시는 항상 로즈를 사랑했습니다. 그 후 로즈는 집으로 돌아와 친구들에 대한 기억과 함께 혼자 앉아 있습니다. 한 달 후 실라스는 그녀를 찾아가 기사 자귀로 돌아오기를 거부하는 그녀에게 화를 냅니다. 기사 자귀로. 그가 떠난 후
로즈는 혼잣말로 자신의 흉터 난 눈이 상기시켜준다고 말한다. 그녀의 친구들이 죽도록 내버려둔 것에 대한 죄책감. 그녀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목표 없이 끊임없이 전우들을 떠올리며 계속해서 집에 앉아 있습니다. 전우들을. 그런데 갑자기 올이 그녀 옆에 나타나 아무것도 영원하지 않다고 그걸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합니다. 올은 그녀에게 내가 네가 그대로 있으라고 했던 마지막 말을 잊지 말라고 우리가 존중하는 너로 말이야. 그 순간 로즈는 자신을 향해 미소 짓는 모든 팔로워들을 보고 그들은 이런 자신을 본 적이 없다고 말합니다. 로즈는 깊은 감동을 받아 그들의 죽음을 슬퍼하며 울고 이것이 자신이 약해지는 것을 허락하는 마지막 순간이 될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그러고 나서 현재로 돌아와 로즈는 유사토와 함께 앉아서 그에게 말합니다. 당신을 만나서 정말 다행이에요. 유사토는 그녀가 처음으로 자신을 칭찬하는 것에 놀랍니다. 로즈는 그에게 말합니다. 네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훈련만으로는 내 수준에 도달할 수 없어. 유사토는 그녀가 처음으로 자신에 대해 긍정적으로 말하는 것을 듣고 기뻐하며 웃습니다. 하지만 로즈가 그의 배를 때려 거의 토하게 만들기 전까지는 오래가지 않습니다. 거의 토하게 만들 정도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다시 그를 칭찬하며 말합니다. 내가 찾던 모든 것을 갖고 있고 네가 죽지 않을 거라고 확신해. 동시에 마계 군대가 마침내 다리를 완성하고 흑기사는 전투를 고대합니다. 에밀라는 그에게 이 싸움에서 모든 힘을 다 써도 좋다고 말한다. 흑기사는 인간들을 쉽게 물리칠 수 있다고 확신한다. 하지만 에밀라는 그에게 인간들 중에는 교활한 상대들이 부상자들을 빼돌리고 있다고 경고한다. 그는 몇몇 도망치는 사람들을 두려워해야 할 이유가 무엇이냐고 대답한다. 그녀는 그에게 도망치는 겁쟁이들이 사실은 괴물들이라고 설명한다. 하지만 흑기사는 인간들 중에 강한 자들이 있다는 말을 듣고 더욱 흥분한다. 강한 개체들이 있다는 말에. 그러자 유사토가 전쟁 당일 아침 일찍 일어나는 장면으로 바뀐다. 스즈미도 일찍 일어났고 그녀는 자랑스럽게 자신의 히어로 아머를 자랑한다. 유사토 앞에서. 이 갑옷은 그녀를 위해 특별히 제작된 것으로 그녀의 번개 마법을 보조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마법을. 하지만 스즈미는 어리석게도 갑옷을 과시하며 자랑하고 다니고 유사토는 그녀의 행동에 어리둥절해합니다. 스즈미는 평소처럼 유사토에게 너무 가까이 다가가 그를 괴롭힙니다. 그는 큰 소리로 소리치며 이 미친 여자애로부터 자신을 구해달라고 카즈키를 부릅니다. 미친 여자애. 다행히도 카즈키가 나타나 유사토를 내버려 두라고 설득합니다. 한편 인간 군대는 마법에 의존하여 마왕군과 맞설 준비를 합니다. 사용자들, 괴물이 나타나자마자 동시에 공격할 거예요. 카즈키는 스즈미가 약간 불안해하는 것을 알아차리지만 스즈미는 당황한 척하며 전투에 대한 기대감을 숨기려고 합니다. 카즈키는 스즈미에게 예전 세계의 너와는 많이 달라졌다고 말합니다. 스즈미는 유사토 덕분에 내가 원하는 나로 있을 수 있었다고 대답합니다. 그렇게 말하며 그때 그들은 적의 접근을 감지합니다. 마왕군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마법사들은 모든 마법을 한꺼번에 악마들에게 쏟아붓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환상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충격에 빠집니다. 악마들이 뒤에서 그들을 공격하기 위해 다가옵니다. 이때 로즈는 구조팀을 준비하고 검은 옷을 입은 모든 사람들에게 부상자들을 자신에게 데려오되 반드시 살아 돌아오도록 명령합니다. 그녀는 우르가와 그의 여동생에게 밤의 경계를 받으며 텐트에 머물라고 지시합니다. 로즈는 또한 유사토에게 전투로 인한 부상이 늘어나면 즉시 출발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유사토는 스즈미와 카즈키를 걱정합니다. 갑자기 통이 두 명이 부상자를 데리고 와 유사토를 그의 속도에 놀라게 합니다. 유사토는 서둘러 그들을 치료하려 하지만 부상당한 사람은 그에게 거대한 악마와 함께한 뱀이 그들을 공격했습니다. 유사토는 숲에서 죽였던 거대한 뱀을 떠올리지만 그 문제는 나중에 처리하고 먼저 부상자들을 돕기로 합니다. 부상자들을 먼저 치료하고 그 문제는 나중에 처리하기로 합니다. 그 순간 거대한 뱀이 나타나고 병사들은 공포에 질립니다. 흑기사는 멀리서 그 광경을 지켜보며 인간들이 나약함을 조롱합니다. 약함을 비웃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한 기사가 뒤에서 그를 공격하여 찌릅니다. 병사는 흑기사를 끝장냈다고 생각하지만 부상당한 자가 흑기사가 아니라는 것을 보고 충격을 받습니다. 부상당한 자가 흑기사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기사는 몸에서 칼을 아무렇지도 않게 뽑아냅니다. 전혀 다치지 않았습니다. 그 병사는 다른 이들에게 흑기사를 경고하려 하지만 기사는 그를 따라잡아 죽이려 합니다. 그러자 로즈의 조수 중 한 명이 나타나 흑기사에게 악취나는 물을 뿌리고 재빨리 병사를 붙잡고 도망칩니다. 흑기사는 인간들 중에는 교활한 적들이 있다는 에밀라의 말을 떠올립니다. 그는 격분하여 엄청난 마력을 소환하고 모든 인간들을 죽이겠다고 결심합니다.
그는 스즈미의 번개 능력을 눈치채고 그녀에게로 향해 싸움을 걸어옵니다. 한편 로즈는 유사토에게 전장으로 향할 시간이라고 말합니다. 그녀는 부상자 치료 임무를 오르가와 그의 여동생에게 맡깁니다. 그리고 로즈는 유사토에게 전장으로 갈 시간이라고 말합니다. 그녀는 부상자 치료 임무를 오르가와 그의 여동생에게 넘깁니다. 둘 다 전투를 향해 달려간다. 그러는 동안 로즈는 유사토에게 부상당한 병사들 중 한 명으로부터 들었다며 전장에 이상한 흑기사가 나타나 이상한 마법을 사용하고 있다는 말을 전한다. 유사토는 그 말을 듣고 충격을 받는데 그것은 그가 끔찍하게 보았던 환영, 흑기사가 스즈미와 카즈키를 죽이는 환영을 떠올리게 했기 때문이다. 갑자기 유사토는 자신이 보았던 것을 떠올리며 멈춰선다. 로즈가 그에게 다가가 말한다. 특별한 기술을 가르쳐줄게. 그래서 너는 절대 이 싸움에서 죽는다. 그 후에 그들은 헤어졌어요. 유사토는 오른쪽으로 달려가고 로즈는 왼쪽으로 향한다. 유사토는 달리다가 처음으로 전장을 보고 충격을 받습니다. 괴물이 누군가를 죽이려는 것을 보고는 그들을 구하기 위해 달려가고 도망칩니다. 하지만 또 다른 괴물이 그를 공격하고 유사토는 재치 있게 공격을 피하고 쏜살같이 달립니다. 동시에 로즈는 괴물들을 뛰어넘으며 부상자들을 붙잡고 도망치는데 괴물들은 그녀의 놀라운 힘에 압도당합니다. 한편 스즈미는 많은 수의 괴물들을 물리치는데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무언가 이상함을 감지하고 불안해 보입니다. 스즈미는 적의 우두머리에게 가는 길을 확보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검은 기사가 나타나 모두를 놀라게 합니다. 그들은 그가 어떤 존재인지 알지 못합니다. 스즈미는 검은 기사의 위험성을 경고하며 경비병들에게 공격하지 말라고 하지만 그들은 듣지 않고 곧바로 공격합니다. 그들은 검은 기사에게 상처를 입히지만 검은 기사는 아무런 방어도 하지 않습니다. 갑자기 검은 기사의 몸에서 날카로운 칼날이 튀어나오고 심지어 그에게 칼을 휘두른 병사들까지 부상을 입은 것처럼 보입니다. 카즈키 또한 무모하게 마법을 사용하여 검은 기사에게 맞섰지만 스즈미는 그가 다치기 직전에 막습니다. 하지만 카즈키의 빛 마법이 흑기사의 어깨를 맞춥니다. 그때 스즈미는 흑기사의 마법이 어떤 공격도 되돌리는 반사 마법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에게 향하는 모든 공격을 반사할 수 있습니다. 카즈키의 공격마저 그에게 되돌아와 심한 어깨 부상을 입습니다. 유사토는 그쪽으로 달려가며 끔찍했던 악몽을 떠올립니다. 팀원들이 초점 없이 쓰러져 있는 것을 기억하며 불안해합니다. 악마가 유사토를 죽이려 하지만 유사토의 전 구조자 중 한 명이 나타나 그를 구합니다. 그는 스즈미와 카즈키가 전장 최전선에 있다고 유사토에게 말합니다. 그때 스즈미는 작전을 세우고 카즈키에게 자신의 지시를 따르라고 합니다. 그녀는 빠르게 움직여 카즈키의 도움으로 검은 기사에게 찌르는 데 성공한다. 뒤에 예상대로 기사는 공격을 느끼지 못했기에 반격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공격을 인지하지 못하는 한 그의 힘은 발동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검은 기사가 둘 다 찌르자 두 사람은 심각한 부상을 입습니다. 그는 전에 다친 척했지만 결국에는 무사했습니다. 유사토가 현장에 도착하자 스즈미는 죽기 전에 그에게 사과합니다. 이전 세계에서 스즈미가 유사토를 처음 만났을 때 그녀는 그를 만난 것을 행운으로 여기고 나중에 그렇게 된 것을 행운으로 여겼다. 이 세계로 소환되었어요. 유사토에게 가까워질수록 그의 굳건한 성격과 결코 포기하지 않는 그의 결의를 이해하게 되었어요. 그를 만나면 모든 것이 잘 될 거라고 믿었지만 그때 검은 기사가 나타나 모든 것을 파괴했어요. 현재로 돌아와 악마들은 검은 기사의 등장에 기뻐했어요. 검은 기사는 스즈미 위로 검을 들고 재밌었다고 이제 끝낼 시간이라고 말했어요. 그가 치려는 순간 유사토가 갑자기 나타나 검은 기사를 날려버리는 일격을 가했어요. 유사토는 카즈키와 스즈미를 살폈습니다. 제때 도착하지 못했음을 깨달았지만 카즈키가 아직 숨을 쉬고 있음을 알아챘습니다. 아직 희망이 있었습니다. 유사토는 두 사람을 치료하기 시작했고 스즈미는 그를 보고 기뻐했습니다. 하지만 곧 검은 기사는 유사토의 공격에서 다시 일어섰고 가면이 깨지면서 기사가 사실은 여자라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기사는 다시 유사토에게 돌진했지만 유사토는 자신의 속도를 이용해 공격을 피했습니다. 그는 스즈미에게 괜찮냐고 물었고 카즈키의 상처는 거의 낫고 곧 깨어날 것이라고 알렸습니다. 검은 기사가 그에게 다가와 그의 길을 막았습니다. 스즈미는 유사토에게 그의 이전 공격이 효과가 있었다고 알렸는데 이상했습니다. 기사의 갑옷은 보통 모든 공격을 막았기 때문입니다. 흑기사는 말했습니다. 네가 어떻게 공격을 성공시켰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널 놓아주지는 않겠다 라고 말했습니다. 유사토는 싸우고 싶지 않았지만 흑기사가 그의 길을 막고 있었기에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는 그녀와 온 힘을 다해 맞설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카즈키를 안전한 곳에 맡겼습니다. 흑기사는 마법을 준비하며 유사토가 자신을 상처 입히더라도 스스로를 치유할 계획임을 드러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유사토의 치유 마법은 그녀의 방어 능력을 무효화했고 심지어 흑기사조차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유사토는 모든 힘을 한 손에 모아 공격을 퍼부었고 기사의 갑옷을 상당 부분 파괴했습니다. 흑기사는 충격을 받고 유사토에게 격분하여 그를 쉴 새 없이 공격했지만 유사토는 모든 공격을 가볍게 피했습니다. 그때 카즈키는 의식을 되찾았고 자신의 깊은 상처가 치유된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스즈미는 유사토가 그들을 구하고 지금은 흑기사와 싸우며 그들을 지키기 위해 온 힘을 다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갑자기 흑기사가 유사토의 팔을 베었지만 놀랍게도 그 갑옷은 유사토의 치유 마법에 힘을 잃었습니다. 카즈키는 유사토가 끊임없이 치유 상태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즉, 적을 치유하면서 동시에 흑기사를 약화시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녀도 모르게 말이죠. 유사토는 기사의 약점을 이용하여 치유 마법을 의도치 않은 방식으로 사용했습니다. 천재적이면서도 무모한 전략이었습니다. 그것은 분노한 흑기사는 자신의 모든 악마의 힘을 한꺼번에 쏟아부으며 검을 더욱 크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유사토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방식으로 싸움을 끝낼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모든 치유 마법을 손에 집중시켜 흑기사의 검을 쳤고 엄청난 양의 에너지를 방출했습니다. 결국 유사토는 치유 마법을 사용하여 검을 산산조각 냈습니다. 그는 흑기사를 치유 마법이 사방으로 퍼져나갈 정도의 엄청난 힘으로 때렸습니다. 그리고 기사의 검은 갑옷은 증발했고 안에 있던 괴물 같은 소녀가 드러났습니다. 유사토는 이 공격을 궁극의 치유 주먹이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부상당한 병사들을 치료하기 위해 그는 다시 전장으로 돌아갔습니다. 그것이 그의 임무였으니까요. 그들의 흑기사가 패배하자 남은 악마들은 도망쳤습니다. 스즈미는 유사토에게 다가가 말했습니다. 당신은 저를 죽음에서 구해주었고 많은 병사들을 치료했으며 흑기사를 물리쳤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과분할 정도로 해주셨어요. 유사토는 당황했고 스즈미는 평소의 이상한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유사토는 흑기사에게 날린 일격에 로즈가 가르쳐준 치유 마법이 담겨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자 로즈가 예전에 유사토에게 이렇게 말했던 것을 알게 됩니다. 상대와 마주할 때는 손에 치유 마법을 두르도록 해. 그러면 상처는 입히지 않고 기절시킬 수 있어. 상대를 해치지 않고 무력화시키는 방법이지. 유사토가 이제 로즈처럼 날뛰기 시작하자 스즈미는 절망에 빠졌다. 하지만 그래도 목숨을 구해준 것에 대해 감사했다. 유사토는 누구에게 감사한다는 거야? 라고 대답했다. 어차피 내가 해야 할 일이야. 너와 카즈키는 내 가장 친한 친구들이니까. 그때 카즈키는 거대한 뱀이 왕국으로 다가오고 있다며 물리쳐야 한다고 알렸다. 그리고 그것을 물리쳐야 한다고 말했다. 스즈미는 그와 함께 가기로 했다. 유사토는 그들과 합류하려 했지만 로즈가 갑자기 나타나 그를 막았다. 그가 어떻게 흑기사가 카즈키를 노릴 것이라고 예측했는지 정확히 알아내라고 요구하며 그리고 스즈미를 그 후 두 사람은 전장을 떠났다. 로즈는 유사토가 모든 것을 혼자 해냈다는 것을 잘 믿지 못하는 눈치였다. 그녀는 그에게 말했다. 두 영웅을 구하고 흑기사를 물리치고 적들의 사기를 꺾었어요. 정말 모든 걸 잘 해냈어요. 그녀는 이어서 말했다. 이제 전장이 안전하니까 진영으로 돌아와요. 저와 함께 떠나기 전에 유사토는 스즈미와 카즈키에게 말했습니다. 캠프로 돌아가겠습니다. 거기서 죽지 마세요. 너희 둘도 영웅이야. 적을 물리치고 무사히 돌아와. 카즈키와 스즈미는 유사토가 구해준 목숨을 소중히 여기겠다고 맹세했습니다. 그 후 유사토와 로즈는 캠프로 돌아왔습니다. 한편 에멜라는 흑기사의 패배에 충격을 받아서 단순한 인간이 자신의 마법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몬스터 동반자는 기사를 물리친 자가 영웅조차 아니고 흰옷을 입은 평범한 남자였다고 알렸습니다. 화가 난 에멜라는 히루렘에게 백사를 소환하고 전투에서 물러날 것을 명령했다. 그리고 히루렘이 뱀을 전장에서 물리려던 순간 그는 스즈미와 카즈키가 괴물과 맞서 싸우며 그것을 물리칠 결심을 굳히고 있음을 알아챘다. 캠프로 돌아온 유사토는 계속해서 사람들을 치료했다. 갑자기 모두 하늘에 거대한 뇌우가 몰아치는 것을 보고 그들은 영웅들이 뱀을 물리쳤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 후 유사토는 군대에 다시 합류하는 것을 고려했지만 로즈는 그에게 말했다. 미쳤어요. 적이 너무 많아요. 당신은 분명 죽을 거예요. 만약 간다면. 그녀는 그런 다음 유사토에게 말했어요. 검은 기사에 대해 예측하지 않았다면
영웅들을 공격했다면 지금쯤 그들은 죽었을 거야. 당신은 구출대원처럼 정확히 행동했어요. 유사토는 이 세계에 온 순간부터의 모든 시간을 되돌아보며 행복함을 느꼈다. 그가 마침내 목표를 달성했다는 것을. 기쁨의 눈물이 그의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로즈는 유사토가 첫 번째 영웅과 닮았다고 말했습니다. 갑자기 유사토는 극심한 피로와 만화 부족으로 기절했고 로즈가 그를 부축하여 데려갔습니다. 벨로란과 함께 앉아있는 유사토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로이드 왕께서 그들에게 상을 주겠다고 말씀하시며 상을 받으라고 그들을 불렀습니다. 상을 받으라고요. 유사토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 서는 것이 처음이라 매우 긴장합니다. 큰 무리 앞이죠. 로즈가 의식 중에 그를 치지만 그는 전에 상을 받아본 적이 없어서 여전히 행복합니다. 상을 받아본 적이 없으니까요. 유사토는 벨로란이 자기가 없는 동안 살이 쪘다는 것을 알아채고 벨로란은 짜증이 납니다. 벨로란은 짜증이 났습니다. 그때 유사토의 친구 중 한 명이 와서 성으로 와야 한다고 말합니다. 성으로 말이죠. 유사토가 왜 자신이 필요한지 묻자 친구는 대답하지 않고 도시를 지날 때 조심하라고만 합니다. 유사토는 어리둥절해합니다. 유사토가 도시를 지나가자 사람들이 그에게 몰려듭니다. 구조대 출신이기 때문입니다. 유사토는 충격을 받아 어쩔 줄 몰라 합니다. 당황한 채 서 있습니다. 성에 도착하자 아르코는 전투 후 일어난 일들을 설명하며 이런 반응은 당연하다고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을 구했고 유사토는 전쟁 전체를 구했다고 설명합니다. 전쟁을 구했다고 말합니다. 유사토는 왕을 만나러 갑니다. 왕은 짧은 시간 안에 2번이나 불러서 사과합니다. 짧은 시간에 2번이나 소환한 것을 사과합니다. 왕은 흑기사를 신문하는데 그의 힘이 필요하다고 설명합니다. 유사토는 그들이 기사를 어떻게 물리쳤는지 떠올리며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묻습니다. 세리스는 신문 중에 기사가 공격적이지 않았다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녀에게서 어떤 정보도 얻을 수 없었습니다. 기사는 자신의 요구를 들어준다면 협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유일한 요구는 유사토를 그녀에게 데려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때 스즈미는 유사토와 함께 기사를 만나러 갑니다. 그녀는 그의 주위에 마법을 걸고 말합니다. 걱정 마세요. 기사가 당신에게 무슨 짓을 하려고 해도 제가 처리할게요. 유사토는 기사가 협조적이라는 말을 들었기 때문에 혼란스러워하며 그리고 그는 상기시킵니다. 스즈미는 기사에게 졌다는 것을 알았다. 스즈미는 유사토와 로즈만이 이길 수 있다는 사실에 부끄러움을 느낀다. 기사지만 그녀는 여전히 유사토를 위해 방패 역할을 하려고 해요. 만약 무슨 일이 생기면 틀렸어. 세리스는 유사토에게 흑기사가 강력한 암흑 마법 친화력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한다. 유사토가 자신의 마법으로 공격했을 때 중화되었다. 유사토는 자신의 힘이 서로 상쇄되었다는 것을 이해한다. 즉, 자신의 회복 마법이 적중할 때마다 암흑 마법을 중화시켰다는 것을. 유사토는 더욱 놀라서 기사에게 위료 처치를 했는지 묻는다. 세리스는 그에게 아무것도 제공하지 않았다고 말한다. 자신이 계속 검은 갑옷을 입고 있었어요. 유사토는 놀라서 기사의 감옥으로 달려가 그녀에게 다친 곳이 있는지 묻습니다. 다쳤는지. 자신의 모든 공격이 그녀에게 직접 명주했으므로 그녀가 심각한 부상을 입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직접 맞았으니까요. 기사는 그가 옳다고 인정합니다. 그때 유사토는 기사에게 자신을 만나고 싶어 했던 이유를 묻습니다. 그녀는 대답합니다. 그렇게 저를 친 사람의 얼굴을 보고 싶었어요. 유사토는 그녀가 화가 난 것을 알아채고 세리스 사령관에게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지 묻습니다. 세리스는 주저하지만 유사토는 그녀를 도와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감방 안으로 들어가자 유사토는 기사에게 손을 내밀어 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녀는 유사토가 자신을 고문하려고 손을 잡는다고 생각합니다. 유사토가 그녀에게 소리치자 마지못해 그녀는 그에게 손을 내밉니다. 유사토가 자신을 치유하는 것을 보고 그녀는 충격을 받고 필요 없다고 말하며 그에게서 손을 빼려고 합니다. 유사토는 자신이 그녀가 죽는 것을 보면 속상할 것이라고 말하며 계속 치유를 합니다. 갑자기 그녀의 갑옷이 사라지고 그녀는 이전에는 느껴본 적 없는 치유 마법의 따뜻함에 놀랍니다. 그녀는 그를 붙잡으려 하고 갑옷을 벗고 울먹입니다. 다음 날 유사토는 로즈를 만납니다. 그리고 그녀는 그에게 다시 훈련시켜주겠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짐승왕의 군대가 곧 공격할 것이기 때문에 그녀는 그 전에 그에게 몇 가지를 가르쳐 그가 준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유사토는 복잡한 질병 같은 것을 치료할 수 없기 때문에 자신의 치유 마법의 수준을 알고 싶다고 말합니다. 그에게는 질병과 같은 복잡한 것을 치료할 수 없습니다. 로즈는 이런 종류의 치유 마법은 그의 현재 수준에는 어렵고 그가 시도하기에는 너무 이르다고 설명합니다. 유사토는 신체 훈련이 있는지 묻고 로즈는 그의
체력과 지구력이 높아서 그 부분은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말합니다. 지금 유사토는 혼란스러워하며 정확히 무엇을 할 것인지 묻습니다. 로즈가 자세를 바꾸며 무슨 계획인지 묻자 무서워하며 그녀를 미친 여자라고 부릅니다. 로즈는 그와 스파링을 할 것이며 그가 반응하기도 전에 더 빠르게 공격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반응하기 전에 그녀는 공격을 피해보라고 말하지만 그는 겁에 질려 물러서며 정말 자신을 싫어하냐고 묻습니다. 그는 날 치면 바로 폭발할 거예요 라고 말하고 로즈는 음흉하게 웃습니다. 그녀는 그 말은 다음 단계로 넘어간다는 뜻이라고 말합니다. 유사토는 더욱 겁에 질려 좋아요. 제가 짐승왕과 싸우러 가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보단 낫잖아요. 이것보다는 낫죠. 그러자 로즈는 그에게 부상을 입었을 때 스스로 치유할 수 있겠냐고 묻습니다. 그녀는 저주받은 무기에 의한 상처에는 치유 마법이 통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그가 나쁘지 않다고 말하고 천천히 시작하자고 합니다. 유사토는 살살 때리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하며 그녀를 괴물이라고 부릅니다. 로즈는 화가 나지만 유사토는 그녀가 기분이 상한 것을 보고 재빨리 사과합니다. 그녀가 훈련을 진지하게 받아주길 바란다는 것을 깨닫고서 말이죠. 그의 진지함에 감사를 표합니다. 그녀는 갑자기 그를 번쩍 들어올려 공중으로 던졌고 유사토는 나쁜 일이 일어나기 전에 치유 마법을 사용합니다. 안전하게 착지하자 그는 로즈가 바로 앞에 나타난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그녀는 음흉하게 웃으며 말합니다. 다음 공격은 막아야 할 거야. 온 힘을 한 손에 모아서. 유사토는 배에 폭탄이 터진 것 같은 느낌을 받고 기절합니다. 깨어나 보니 숲속에 누워 있었고 갑작스러운 훈련이 없어서 다행이라며 악몽을 비웃습니다. 하지만 로즈가 자신의 뒤에 서서 일어났네라고 말하는 것을 보고 놀랍니다. 하지만 그는 로즈가 자신의 뒤에 서서 일어났네 라고 말하는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계속 훈련합시다. 로즈는 처음에 힘을 줄였다고 괜찮을 거라고 말하며 다시 그를 친다. 그리고 이제는 괜찮을 거라고 말한 후 다시 그를 친다. 나중에 유사토는 이 모든 것을 기사에게 이야기하고 자신이 벌써 사흘 동안 훈련을 받았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고 로즈를 최악이라고 부른다. 그는 기사에게 아무리 피하려고 해도 로즈가 자신을 더 많이 친다고 말한다. 더 많이. 어제는 배를 쳐서 심장이 췌장하고 자리를 바꿀 뻔했다. 췌장하고. 기사는 유사토가 왜 그녀와 시간을 보내는지 궁금해하며 유사토는 설명한다. 그냥 오늘 시간이 비어서. 기사는 그에게 무언가 말하려 하지만 마음을 바꾸고 갑옷을 입고 유사토에게 떠나라고 한다. 유사토는 주위를 걸으며 전투 중 일어났던 일들을 떠올린다. 갑자기 그는 이상한 마력이 자신을 스쳐 지나가는 것을 감지한다. 그는 조사하러 가고 그 마력이 카즈키에게서 나온다는 것을 알게 된다. 카즈미가 훈련을 마치자 그들은 셀리아와 함께 앉는다. 잠시 이야기를 나누다가 셀리아는 유사토에게 마왕군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수집했다고 말한다. 그녀는 덧붙인다. 네가 없었더라면 유사토, 우리는 졌을 거야. 그녀는 덧붙였다. 유사토, 네가 없었으면 우리는 졌을 거야. 그 후 유사토는 그들을 떠나고 카즈키는 셀리아에게 전투에서 거의 죽을 뻔했던 사실을 수줍게 말한다. 전투에서 거의 죽을 뻔했던 이야기를 한다. 한편 기사는 유사토가 그녀를 자주 방문하고 대화하는 것에 대해 위하여한다. 그녀와의 대화에 대해 갑자기 로즈가 들어와 유사토가 이야기했던 사람이 바로 이 사람임을 깨닫는다. 이 사람에 대해 로즈는 기사에게 말을 걸며 이제 두 가지 선택권이 있다고 말한다. 첫 번째 선택은 평생 감옥에 남는 것이다. 하지만 그녀가 말을 마치기도 전에 기사가 날 죽여요라고 말하며 가로막는다. 로즈는 그녀에게 운명을 서두르지 말라고 말하고 감방문을 열며 두 번째 선택지는 그녀의 부하가 되어 로즈가 그녀를 돌보는 것입니다. 기사는 충격을 받고 로즈는 그녀의 머리를 친다. 로즈는 기사에게 마력을 감소시키는 마법 장치를 부착하고 설명한다. 그녀를 영원히 가둘 수도 있지만 그건 낭비일 테니 차라리 선량하게 만드는 게 낫다고. 한편 유사토는 벨로란과 훈련 중이지만 로즈가 갑자기 나타나 기사를 데리고 온다. 유사토는 그녀에게 닥칠 일에 대해 기사에게 애도를 표한다. 그날 밤 유사토는 로즈의 방으로 가고 그녀는 그에게 왕이 그를 포함한 3명의 영웅을 선택했다고 알린다. 왕은 그들이 해낼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이 임무. 다음 날 유사토는 도시를 걷다가 스즈미를 만난다. 갑자기 유사토는 여우소녀를 발견한다. 그는 그녀를 잡아서 공중에 들어올리고 이야기해야 한다고 말한다. 소녀는 차분하게 그가 자신을 기다려왔고 이제는 그가 자신에게 진 빚을 갚을 시간이라며 어머니를 치료해달라고 부탁한다. 스즈미는 여우 귀와 꼬리를 보고 매우 흥분한다. 그 순간 그녀는 마코에게 말하며 너만이 어머니를 구할 수 있다고 말한다. 그 소녀의 이름이 마코이며 여우 부족 출신임을 알게 된다.
유사토와 단둘이 계속 이야기하고 싶다고 말합니다. 한편 기사는 여전히 훈련 중이고 나머지 팀은 그녀를 놀립니다. 매우 강하지만 너무 느리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격렬한 노력을 감당할 수 없어 지쳐서 땅에 앉습니다. 그때 로즈가 와서 계속 뛰라고 소리칩니다. 그때 유사토는 마코와 함께 있고 그녀는 스즈미가 자신의 비밀을 듣는 것에 반대하지 않습니다. 스즈미가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유사토는 영혼에 대해 묻고 그녀는 그것을 보여주어야만 했다고 설명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영웅들이 죽고 왕국이 파괴되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마코는 1년 전에 이 환영을 보았지만 포기하고 싶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그녀가 여기서 함께했던 사람들, 유사토의 팀은 그녀가 줄곧 치유사를 찾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녀는 몬스터 구역에 살고 있었습니다. 스즈미는 몬스터 구역이 여기서 멀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마코는 어머니를 구할 다른 방법이 없었다고 설명합니다. 인간만이 치유 마법을 타고날 수 있기에 그녀는 몬스터 구역을 떠났습니다. 유사토는 왜 오르가의 병원에 가지 않았냐고 묻고 마코는 어머니를 데려올 수 없었고 로즈에게 말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로즈는 무서웠고 그녀의 부탁을 거절하는 환영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스즈미는 로즈의 높은 지위 때문에 이를 이해합니다. 그래서 유사토만이 그녀를 도울 수 있는 사람으로 남았습니다. 아마코는 유사토를 본 순간 그가 함께 갈 것을 알았다고 말합니다. 그는 남을 돕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녀는 그의 미래를 보았습니다. 그녀는 그에게 몬스터 구역으로 가서 어머니를 구해달라고 부탁합니다. 스즈미는 유사토가 이제 왕국에서 중요한 인물이 되었기 때문에 매우 어려운 일이라고 말합니다. 아마코는 그녀에게 소리치지만 유사토는 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말하고 스즈미에게 편지를 배달하는 여정에 대해 들어봤는지 묻습니다. 스즈미는 들어봤고 유사토가 생각하는 것을 이해한다고 말합니다. 여행 중에 몬스터 부족 지역을 방문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유사토는 마코에게 스즈미에게서 위협을 느끼면 크게 소리 지르라고 말한다. 큰 소리로. 그 후 유사토는 로즈에게 가서 마코가 예언자라고 말하지만 로즈는 믿지 않고 먼저 킹 로이드에게 보고해야 한다고 말한다. 유사토는 이 일이 심각하다는 사실에 놀라지만 로즈는 예언자들이 재앙을 일으키고 괴물 종족들에게 정보를 넘기는 데 책임이 있다고 설명한다. 그런 자가 왕국에 있다면 괴물 세력 간의 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 로즈는 또한 괴물 세력을 방문할 계획이다. 그 후 유사토와 마코는 그녀 때문에 그 문제가 시간이 좀 걸릴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 능력들이요. 유사토는 왕께서 그들의 요청을 승인하실 거라고 하지만 조금 시간이 걸릴 거라고 그녀를 안심시킵니다. 그녀는 이해하고 오늘 집으로 돌아가겠다고 말합니다. 떠나기 전에 그녀는 그에게 감사를 표하고 행복해합니다. 그날 밤 구조팀은 식사를 하고 있지만 기사는 그들과 함께 식사하기를 거부합니다. 유사토가 그녀에게 와서 배고픔으로 기절할 수도 있으니 먹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이 고통이 하루 더 지속될 것이라고 속상해하며 감옥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말합니다. 배고파서. 그녀는 이 고통이 하루 더 지속될 것이라고 화가 나서 감옥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말합니다. 감옥으로. 유사토는 웃으며 그날 시장에서 산 것을 그녀에게 건네줍니다. 수첩을 건네주며 매일 겪는 일들을 모두 적어보라고. 그러면 좀 더 쉬워질 거라고 말합니다. 그 말에 기사는 안심이 되어 유사토와 함께 먹으면서 음식을 먹습니다. 함께 먹는 유사토를 보며 안도감을 느낍니다. 다음 날 기사는 유사토의 말대로 일기를 쓰기로 합니다. 이틀째 되는 날 너무 많이 뛰다 넘어졌고 계속 뛰라고 로즈가 때렸다고 적습니다. 바닥에 누워 울고 있는데 구조대가 자기들을 보고 웃는 게 이해가 되지 않고 그냥 미친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바닥에 누워 울고 있는데 구조대가 웃는 게 이상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섯째 날 유사토는 그들과 함께 달리고 그녀는 그가 아직 무너지지 않았다는 것을 알아챕니다. 그리고 그가 인간이지만 완전히 인간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열흘째 되는 날 그들은 숲에서 이상한 소리를 듣지만 그녀는 그것이 무엇인지 알 수 없어 훈련을 중단하고 확인하기로 합니다. 그녀가 확인하러 가자 유사토는 로즈와 함께 훈련하고 매우 강력한 공격을 받는데 그녀는 그가 죽었다고 생각합니다. 갑자기 그는 치유 마법을 사용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로즈는 그에게 자기가 시킨 대로 피하지 않은 것에 대해 소리치지만 유사토는 그가 피하려고 할 때마다 궤적이 바뀌어 자신에게 맞는다고 설명합니다. 기사는 그들 둘 다 두려워하고 로즈가 유사토에게 말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듣습니다. 그가 그녀의 공격을 실제로 피할 수 있을 때까지 다시 시작하고 기사는 로즈가 사라지고 거의 유사토를 치려고 하자 충격을 받지만 그는 마침내 그녀의 공격을 피하는 데 성공하고
그 모습에 기사는 멍해진다. 로즈는 그에게 방어를 소홀히 하지 말라고 말하고 다시 그를 공격하여 나무에 날려보낸다. 기사님은 그를 확인하려 했지만 갑자기 그가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고 놀란다. 그가 마침내 로즈의 공격을 피했기 때문입니다. 로즈 또한 기사와는 달리 그 결과에 만족하며 기사는 완전히 충격을 받고 유사토는 인간이 아닐 거라고 말한다. 로즈가 유사토에게 자신이 요청한 대로 훈련을 계속하라고 말합니다. 유사토는 기사를 따로 불러 로즈의 말이 맞고 그녀는 진정한 괴물이라고 말합니다. 기사는 소문만큼 괴물은 실제로 무섭지 않다고 대답합니다. 유사토가 이름을 묻자 그녀는 필이라고 말합니다. 그때 블로린이 나타나고 유사토는 그를 데리고 함께 달리기 시작합니다. 필은 화가 나서 그들을 뒤쫓아가는데 그들보다 빨라지자 유사토는 지치지 않도록 속도를 늦추라고 말하지만 그녀는 듣지 않습니다. 저녁 식사에서 필은 그동안의 노력으로 인해 기진맥진하여 쓰러집니다. 그 순간 그녀는 깨어나 유사토가 로즈에게 가라고 말하는 것을 듣습니다. 로이드 왕에게 가서 이마코를 데려가라고 말입니다. 그녀는 왕이 그들의 요청에 대해 결정을 내렸다고 확신합니다. 다음 날 유사토와 이마코는 성에 있었고 로이드 왕은 이마코에게 왕국을 구해줘서 고맙다고 말합니다. 그는 자신이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도와주고 싶다고 말하고 유사토에게 그가 요청한 대로 그의 여정을 위한 준비를 마쳤다고 알립니다. 유사토와 이마코는 기뻐하고 왕은 유사토에게 부유한 자가 나머지 세부사항을 설명해 줄 것이라고 말합니다. 부유한 자는 유사토에게 괴물에게 가기 전에 새 지역을 방문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세력 지역, 영웅들이 그와 함께 여정을 동행하지만 그와 함께 완료하지는 않을 것이고 그에게는 2명의 기사가 함께 할 것입니다. 유사토는 오로치 기사를 데려가자고 제안하고 성공적으로 데려갑니다. 그는 또한 블로린을 자신의 특별 기사 조수로 데려갑니다. 그 순간 필은 무언가로부터 도망치고 있고 로즈가 그녀를 빨리 쫓아와서 공격하기 때문에 공포에 질려 있습니다. 필은 도망치고 싶어 해서 화가 나 있고 유사토의 여정에 대해서도 듣지만 그와 함께 가고 싶어 합니다. 로즈는 원래 집으로 돌아가 훈련을 받고 나서 이야기하자고 말합니다. 상황입니다. 서쪽에서는 유사토가 필을 만나는데 필이 떠나고 자신을 두고 갈 거라서 화가 났습니다. 그리고 그를 버리고 떠날 것입니다. 유사토는 그녀가 화가 나서 가버릴 때까지 그녀를 비웃습니다. 그런 다음 그는 로즈를 만나는데 로즈는 그에게 이 여정이 그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줄 것이라고 그리고 그녀는 그에게서 더 많은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유사토는 감동하여 그녀와 친구들과 함께 이 세상에서 삶을 계속하기로 결심합니다. 이 세계에서 그는 친구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성을 떠납니다.